오늘은 4주차 금요일이고 다음 주가 이제 5주차인데 다음 주에 또 우리 옆반 화요일반이 10월 1일 국군의 날이라서 또 휴강입니다. 그쪽은 지난주에도 추석이었는데 다음 주도 휴강이에요. 그래서 일단 그쪽은 휴강이니까 별 수 없이 이제 전원 출석으로 가려고 하고 있고, 뭔가 우리 반 친구들이 좀 억울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이번 한 주 내내 들어서 일단 다음 주 금요일 같은 경우는 진도는 나가긴 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 반 친구들도 일단은 옆반이랑 동등하게 전원 출석으로 간주를 하도록 할게요. 그렇게 해서 금요일날 수업 진행한 거 유튜브에다 올리면 다음 주 금요일 출근하기 전까지 구경해 보고 오시면 될 것 같아요. 좀 중요한 내용이긴 한데 이제 슬슬 본론으로 들어가는 타이밍이긴 한데, 그래서 다음 주 금요일 같은 경우는 이제 화요일 반 친구들 중에 몇 명이 이제 금요일 우리 반 수업에 와가지고 수업을 듣기도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다음 주 금요일은 등교 안 하는 거에 대해서 너무 죄책감이라든가 그런 거 가지지 마시고, 내가 안 나가면 화요일 반 친구들 앉을 자리 하나가 추가로 확보되는구나, 그런 느낌으로 생각하고 오지 않으셔도 일단은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일단 그렇고, 이제 추석 연휴 기간에 우리도 쉬었잖아요, 지난주는. 그래서 그 당시에 일단은 휴강을 때려놓고 제가 집에서 간단한, 여러분 집에서 프로그래밍 공부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일반적인 컴퓨터과라든가 등등 프로그래밍 공부하는 대학생들이 적어도 2020년대 정도까지는 자주 쓰는 방법들 중에 하나를 짤막하게 영상으로 찍어서 올리겠다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이거를 준비를 하다 보니까 적어도 오늘 내용 내지는 다음 주 내용, 그러니까 다음 주 내용까지 구경한 상태에서 확인을 하는 게 나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해서 일단은 조금 보류를 해둔 상태입니다. 그렇게 해뒀고, 그래서 뭐 더 올 사람 있을까? 5분인데 우리 반 친구들 이거 우리 스마트 캠퍼스 출석 찍는다는 거 다 알고 있겠지? 이거 사이버 캠퍼스 들어가면 다 있으니까요. 스타트를 해볼게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번 주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C의 가장 중심부라고 할 수 있을 만한 얘기를 시작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 이번 주랑 다음 주 정도까지는 제목이 선언이 적혀 있는 채로 내용을 다룰 예정입니다. 그 다음부터는 이제 제목에서는 선언이 빠질 수도 있긴 하지만 여전히 이전과는 다른 선언 적는 방법, 그렇게 적어놨을 때 C 동네에서 어떻게 간주될 것이냐, 내가 만드는, 최종적으로 만드는 C 프로그램이 어떻게 적용될 것이냐 등등을 살펴보는데 주 초점을 맞추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저런 관련한 얘기들을 오늘 살짝 풀어놓고 다음 주로 넘기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 오늘은 제목은 선언이긴 한데 선언 그 자체에 대한 내용은 거의 나오지 않기는 해요. 가장 마지막에 짤막한 소개 정도만 하고 퇴근을 하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조금 약간 현장학습 비슷한 느낌이 될 것 같은데, 일단은 여러분 우리 사이버 캠퍼스에 지금 수업 자료 .pdf 파일 올려놨잖아요. 조금 있다가 복붙을 한번 해야 되니까, 예시 코드 하나 복붙해야 되니까 지금 미리 살짝 다운로드를 해두시고 같이 한번 스타트를 해봅시다. 그래서 일단 우리 같은 경우는 지금 C 수업이긴 한데, 여러분이 우리 대사프 1 수업, 지난 학기에 진행했던 파이썬 수업을 듣고 왔다는 걸 전제를 하고 지금 진행하고 있어요. 물론 이제 듣지 못했던 친구들도 일단은 우리 지난 학기 때 유튜브에다 올려둔 영상이 있으니까 그거 보면서 같이 따라가시면 큰 문제는 없을 겁니다. 아무튼 그런 걸 감안해서 이제 지난 학기 때 나왔던 내용들이랑 살짝 대조하고 그때 우리가 귀로 들어왔었던 갖가지 요소들을 끌어와서 요 C 동네에 대한 조금 더 본격적인 설명을 하기 위한 빌드업을 쌓는 날이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제 내 프로그램의 실행, 영어로 1 정도가 될 것 같아요. 에 대한 시야를 넓히기 위한 기본적인 요소들을 일단 소개를 하고 넘어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새로 나오는 단어라 그래서 지금 3개가 등장을 했어요. 컴파일이랑 런타임이랑 선언입니다. 그래서 지난 학기랑 비슷한 느낌으로 지난 학기에는 이제 예를 들면 2주차에 문장, 실행, 그 다음에 3주차에 뭐 수식, 값, 뭐 형식 이런 것들 막 튀어나왔었단 말이에요. 걔네들은 이제 2학기 넘어오고 나서는 일반 글씨로 바꿨어요. 그때랑 동등한 의미를 쓰고 있긴 하지만 일반 글씨로 바꿨고, 그 다음에 이번 2학기 때 새로 등장하는 단어들에 이제 다시금 굵은 글씨를 쳐가면서 수업 자료를 나눠드리고 보여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아무튼 간에 컴파일 타임이랑 런타임 둘 다 이제 시제, 시간과 관련한 개념이죠. 시간대라든가.
그래서 기승전결 같은 느낌으로 시간적 흐름을 나타내기 위한 표현이고, 그 다음에 그렇게 해서 원타임, 그 다음에 우리 1학기 때는 주로 이제 예를 들면 우리 그 당시에 막 ID3 같은 거 해가지고 지금 메모리 위에 어딘가에는 인트 값, 인트 형식 3이라는 값에 대한 칸이 있다, 막 그런 얘기 했었는데, 그때 메모리 얘기를 하면서 좀 더 구체적으로는 실행 중인 프로그램의 메모리 위와 같은 식으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살짝 나왔던, 그때는 이제 이게 어쩌면 가장 어려운 부분이었을 거예요. 중간고사 범위 중에서. 긴 한데 그 당시에 들었던 내용을 다시금 끌어와서 여기서 다시 정리를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 C의 선언이라는 파이썬 동네에서 우리가 적어본 적 없는 완전히 새로운 뭔가에 대해서 한 3분 정도만 짤막하게 소개를 하고 퇴근을 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거를 이제 화요일 수업 시간 전까지 수업 자료 열심히 만들다가 지금 요 .pdf 파일 같은 경우는 마지막 장에 공란으로 돼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요 부분은 우리 수업 학기 최초로 라이브로 애들립으로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만 말씀드리고, 그 선언이라는 걸 그래서 어떻게 적을 수 있냐, 어느 부분 어느 부분으로 구성되고 각각의 부분들에 무엇을 적으면 되는 것이냐에 대해서 다음 주 수업 시간에 다음 주 금요일에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로 일단 소개하고 넘어가는 게 오늘 목표예요. 그래서 한번 스타트 해봅시다. 자, 여러분 비주얼 스튜디오 켜시고 적당히 새로운 프로젝트를 만들어서 준비를 해봅시다. 간만에 하는 거니까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뭐 비주얼 스튜디오 창 켜면 이런 느낌으로 새 프로젝트 만들기 누를 수 있죠. 누른 다음에 지난 시간에 우리가 설정 다 끝내놓고 프로젝트 한번 만들어 봤으면 그 이후부터는 이제 제가 준비해 놓은 요 C_practice_라는 이름의 프로젝트 만드는 방법이 왼쪽 위에 템플릿이랍시고 이렇게 떠 있을 거예요. 이 친구를 이제 앞으로 누르시면 됩니다. 얘를 눌러갖고 프로젝트 이름은 예를 들면 오늘 4주차니까 이 정도로 적으시면 될 것 같고, 저는 지금 양쪽 반 하고 있으니까 오늘 금요일이니까 이 정도까지 하고 끝을 내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요 밑에 보시면 뭐 솔루션 이름 해가지고 제가 여기서 글자를 바꿀 때마다 솔루션 이름도 동등한 이름이 되도록 맞춰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그 밑에 보시면 솔루션 및 프로젝트를 같은 디렉터리에 배치라는 체크박스가 있습니다. 얘는 체크를 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되기는 하는데, 우리는 이 솔루션이란 거가 정확히 뭔지 아직 모르는 상태고, 당분간은 솔루션은 곧 프로젝트다라고 생각하면서 진행할 예정이다 보니까 그냥 같은 디렉터리에 넣었으면 좋겠다와 같이 체크를 하고 엔터를 치시는 걸 일단은 권장을 드릴게요. 한번 지금 체크해 두면 나중엔 계속 체크돼 있는 채로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엔터키 치시면 이제 이런 느낌으로 프로젝트를 만들어서 최종적으로 솔루션 탐색기에 소스 파일 열어보시면 main.c라는 친구가 들어있는 걸 확인해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 엔터키 치고 이제 진행하시면 됩니다. 자, 잘 안 된다 있습니까? 뭐 아직 잘 안 될 수도 있죠. 그러면 준비해 주시고, 그 다음에 오늘은 아마도 이 코드를 일단 복붙해서 C 프로그램 간단하게 구성해 두고 이 프로그램을 연겁 후 실행해 보면서, 우리 막 컨트롤 F5 같은 거 누르면 실행할 수 있었잖아요. 그런 느낌으로 실행해 보면서 이런저런 얘기들을 3시간 동안 진행하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 지금 여러분 .pdf 파일에서 긁어서 복사 붙여넣기 하신 다음에 저장해 보시고, 그 다음에 대충 다 된 것 같다, 빨간 줄 안 보인다 하면 컨트롤 F5 눌러서 실행돼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일단 여기서 지금 등장한 내용은 지난 시간에 2주차죠. 지난 시간에 살짝 나왔던 뭐 프린트F니 스캔F니 뭐 그런 것들이랑 뭐 저런 는 수식이라든가 왈문이라든가 또 지난 시간에 구경해 봤죠. 일단 아는 내용들의 조합으로 구성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복붙을 하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다 되셨으면 컨트롤 S 누르면 이제 지금 살짝 왼쪽에 노란색으로 D를 지금 누르고 있는 것 같은데 컨트롤 S 누르면 녹색으로 바뀔 거예요. 이 부분은 지금 .c 파일에도 잘 저장돼 있다. 지금 비주얼 스튜디오 눈으로만 보이는 게 아니라 파일로도 잘 저장돼 있다라는 의미로 녹색으로 바뀌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나중에 이제 예를 들면 이 부분을 바꾼다든가 하면 다시 노란색이 되겠죠. 변경사항이 있나 없나를 보여준다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아무튼 컨트롤 F5 누르면,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지금 합을 구할 자연수를 입력하세요 이런 식으로 우리한테 먼저 보여주고 프린트를 해주고, 커서 깜빡거리고 있는 동안 예를 들면 뭐 해볼까요? 5하고 엔터 치면
합은 15입니다 라고 말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프로그램은 현재 사용자가 인트 형식 값 하나를 생각해갖고 키보드 치고 엔터키 치면 1 이상 그 숫자 이하의 모든 수들을 다 더한 결과를 우리한테 최종적으로 프린트해 준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 느낌의 반복 흐름이 지금 들어있다 보시면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지금 이제 스캔F 해갖고 넘버 자리에 담아두고 썸에는 덧셈의 항동원인 0을 담아두고 그다음에 넘버가 양수인 동안 실질적으로 더할 수 있는 동안 계속 누적을 시켜요. 썸 값에다가. 그다음에 그럴 때마다 방금 전에 5 더했으면 그 다음에 4 더하고 3 더하고 1 더하고까지 할 수 있게끔 넘버에 1을 빼서 다시 담는 과정을 다음 반복 준비로서 지금 while문 맨 내용을 가장 마지막에 적어놨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5, 4, 3, 2, 1 더하면 얼마입니까? 15가 맞나? 맞을 겁니다. 6, 6, 3이니까요. 그런 느낌이라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5도 그렇고 뭐 이거 여러분 그 빨리 푸는 방법 뭐 중학교라든가 초등학교 시간에 이미 배웠겠죠? 1에서 100까지 다 더한 결과 그러면 101 곱하기 50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런 느낌으로 5050이라고 잘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 검은 창에 프롬프트가 먼저 출력되고 있어요. 파이썬 동네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인풋 괄호를 닫고 인풋 호출식 적을 때 괄호 안에다가 따옴표로 이제 나이를 입력하세요라든가 삼각형의 너비를 입력하세요와 같이 인풋이라는 입력용 함수에 대한 함수 호출식 괄호 안에다가 따옴표를 적어서 출력을 하기 위한 메시지, 뭘 출력할 거냐를 지정하는 게 가능했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둔다면 그걸 먼저 출력을 한 다음에 사용자가 엔터키 칠 때까지 글자들을 str 형식 값으로 읽어오는 느낌으로 동작했어요. C 동네는 일단 스캔F랑 프린트F로 양분돼 있고 그렇기는 하지만 여전히 순차 분기 반복에서 순차 개념은 잘 적용돼 있으니까 여러분이 스캔F 호출하기 전에 미리 사용자한테 숫자를 입력하세요와 같이 프린트를 해두고 스캔F 호출식을 계산하기 시작하면 아무튼 프롬프트 호출하는 건 물론 가능합니다. 그래서 출력돼 있고 여러분이 숫자 하나를 골라서 입력하면 1 이상 그 숫자 이하 범위 내 모든 수를 더한 결과가 최종적으로 출력되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데이터 흐름 잘 관찰할 수 있을 것이고 그 누적되는 흐름을요. 그다음에 코드 흐름, 반복 흐름, 그다음에 순차 흐름을 확인할 수 있었을 겁니다. 까지는 일단 지난 시간에 나왔던 내용 토대로 얼마든지 파악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조금만 더 자세히 보면 우리가 컨트롤 F5를 눌렀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났냐 조금 더 자세히 보면 일단 빌드라는 게 먼저 진행되고 그게 다 끝난 다음에 프로그램 실행이 시작됐어요. 뭔 소리 하는 거냐? 이거는 저만 한번 다시 해볼게요. 우리가 지금 컨트롤 F5 누를 거잖아요. 적당히 내용 살짝만 바꾸고 다시 저장해서 자 지금 이 비주얼 스튜디오 왼쪽 아래에 주목해 주세요. 지금 저장되었습니다 라고 적혀 있는 부분입니다. 컨트롤 F5 누르면 빌드가 시작되었습니다. 빌드 성공까지 뜬 다음에 이제 까만 창 뜨면서 우리의 C 프로그램 실행이 시작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빌드라는 작업을 먼저 수행하고 그게 다 끝난 다음에야 본격적으로 우리가 원래 희망하고 있었던 프로그램 실행 시작을 할 수 있었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그래요. 이것도 다시 보여드릴게요. 그 다음에 5하고 엔터 치든가 하면 합은 15입니다 라고 출력하는 것까지가 우리 프로그램 실행 내용이에요. 실질적인 내용이에요. 그 뒤에는 이제 요 .exe 파일에 대한 실행이 종료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창을 닫으려면 아무 키나 누르세요. 프로그램 자체, C 프로그램 자체 실행은 이미 끝났고 이제 더 이상 쓸 필요가 없어진 이 까만 창도 닫을 거냐라고 우리한테 마지막으로 물어보고 있다 보시면 돼요. 혹시나 요거 출력 결과 같은 건 나중에 복사 붙여넣기 해서 레포트 같은 데 적어서 낼 수도 있으니까 그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마지막 문장 실행 끝나면 우리 전체 프로그램 실행이 끝나고 있다는 것도 관찰할 수 있을 거예요. 해서 일단 build라는 단어가 지금 살짝 등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지금 우리 우리 수업용 환경 세팅할 때 0번, 1번, 2번 해가지고 압축 파일 드렸었잖아요. 그래서 그 중에서 1번에 해당하는 거, 요 도구의 설정 가져오기 및 내보내기 적용해서 해놨다면 왼쪽 아래에 출력이라는 탭이 있을 것이고 이런 느낌으로 9시 51분에 빌드를 시작한 빌드 시작
어쩌고 저쩌고 그래서 디버그 x64 이런 식으로 적혀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main.c를 가지고 빌드를 진행을 했나 봐요. 그렇게 해서 중간중간에 요 지금 우리 녹색 줄로 나오고 있는 거 있잖아요. 요는 일단은 무시해도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렇고 그 밑에는 이제 결과적으로 이렇게 화살표에서 .exe 파일을 만들었습니다. 여기까지 하니까 이제 프로젝트 빌드가 끝나요. 그래서 빌드 1개 성공이라고 뜨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컨트롤 F5 누른 동안 좀 더 정밀하게는 빌드라는 뭔가를 진행하는 동안 구체적으로 무슨 일이 발생했었나를 이 출력 탭에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어요. 긴 한데 좀 복잡하니까 일단은 여기에 지금 .c 파일 우리가 직접 키보드로 적어갖고 문장이라든가 적어놓고 컨트롤 S 눌러놨었던 그 .c 파일이랑 최종적으로 .exe 파일이 튀어나온 것 같다. 이 두 파일에 주목하면서 내용을 조금 이어서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일단 빌드에 대한 설명입니다. 우리가 컨트롤 F5 눌렀을 때 우리의 비주얼 스튜디오는 일단은 우리 프로젝트에 들어있는 지금 같은 경우는 하나밖에 없긴 하네요. 우리가 작성한 .c 파일을 가지고 실행 가능한 파일이라는 걸 만드는 작업을 수행을 해요. 요걸 이제 통틀어서 빌드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실행 가능한 파일, 영어로는 executable 파일 정도로 부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 보니까 윈도우 동네에서는 기본적으로 실행 가능한 파일 하면 .exe라고 표현한다 보시면 됩니다. 맥 동네는 다른 이름을 쓸 수도 있고 그렇기는 하지만 아무튼 간에 맥 동네에서도 비주얼 스튜디오 말고 딴 거 뭔가를 써서 C 프로그램을 만든다 라는 건 결국은 .c 파일을 가지고 executable 파일을 만드는 작업을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통틀어서 요즘은 이거 C뿐만 아니라 다른 동네에서도 보통 빌드라고 다들 얘기를 하는 것 같아 보입니다. 그래서 빌드가 무슨 뜻입니까? 말 그대로 짓다라는 뜻이죠. 그렇죠? 동사 같은 느낌. 게임 같은 데서 빌드 같은 거 얘기하잖아요. 막 이렇게 해야지 이길 확률이 올라간다라든가 그런 거 이제 뭐 빌드라고 얘기도 하기도 하는데 이 빌드 자체는 파이썬 수업에서 이미 등장한 적이 있는 단어예요. 과거형으로 등장하긴 했습니다. 빌트인 어쩌고 저쩌고와 같은 얘기를 할 때 이미 등장한 단어, 걔랑 동등한 의미를 띠고 있는 근데 과거형은 아닌 단어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빌트인 당시 이제 예를 들면 int라든가 str, print 같은 아이들 기준으로 보라색으로 우리한테 보여주던 이름들은 전부 다 빌트인 이름 사전에 등재되어 있는 이름이다라는 걸 같이 확인을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뭐 빌트인 모듈은 굳이 우리가 임포트만 안 적어도 되는 그런 자잘한 것까지 기억나신다면 좋을 것 같아요. 아무튼 간에 그 당시에 빌트인 어쩌고 얘기할 때 등장한 적이 있는 단어예요. 그래서 자 당시에 우리가 써봤던 int니 print니 등등은 실제로 .c 파일에 파이썬에서의 int 형식이란 뭐다, print 형식이란 뭐다 와 같은 내용이 적혀 있어요. 일단 우리 당시 표준 환경상으로는 그렇습니다. 당시 우리가 썼던 파이썬 인터프리터는 기본적으로 C 프로그램이었어요. C로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 놓고 그걸 이제 python.org 업로드 해놔서 우리가 그걸 다운로드해서 우리 컴퓨터, 우리 윈도우 컴퓨터에 깔았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맥 쓰는 친구들은 맥 버전에 파이썬 인터프리터를 깔았을 거예요. 아무튼 간에 걔네들도 전부 다 .c 파일에 미리 파이썬의 프린트 함수는 내용물이 이런 것이다 등등을 기록을 해두고 의미 관점에서 그 파이썬 인터프리터라는 하나의 C 프로그램을 빌드하는 과정에서 컨트롤 F5 하는 과정에서 인터프리터 안에 내장된 상태로 그 프로그램에 포함된 상태로 우리한테 제공됐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건 살짝 보여드릴게요. 우리 지금 옆반에서 파이썬 지금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 막 인트 이런 거 보라색 이름이었던 거잖아요. 프린트 보라색 이름이었잖아요. 예를 들면 프린트하고 엔터 치면 얘는 빌트인 함수 프린트입니다 라고 우리한테 얘기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러지 않고 제가 직접 함수 정의 이렇게 구성해서 얘 같은 경우는 지금 순수하게 파이썬 문장 함수 정의를 실행함으로써 만든 함수잖아요. 펑크는. 그래서 얘는 엔터 치면 얘는 빌트인 함수는 아닙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런 프린트라는 친구, 그러니까 빌트인이랍식을 지금 다루고 있는 친구들은 기본적으로 파이썬 인터프리터라는 하나의 프로그램을 빌드하는 과정에 이미 그 이전 시점에 잘 만들어 놓고 그래서 인터프리터 자체에 내장시켜 놓은 친구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빌트인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거 막 뭐 아파트 가구 같은 거 그런 거 할 때도 빌트인 어쩌고 저쩌고 얘기하잖아요. 가전제품이라든가 그런 뜻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뭐 보라색 이름들 뿐만 아니라 예를 들면 타임이라는 현실 시간과 관련된 친구 있었잖아요. time.sleep 이라는 함수를 우리가 썼었는데
비록 빌트인 이름 사전에 등재된 이름은 아니긴 하지만 얘를 현실 시간과 관련한 뭔가 작업을 수행한다와 같은 매우 중요한 그런 내용들은 다른 모듈에 들어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임포트 문을 적어가지고 써야 된다 하더라도 빌트인 함수로서 존재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타임이라는 모듈 자체도 지금 미리 .c 파일로 구성을 해놓고 컨트롤 F5 눌러서 안에 내장시켜 놓은 채로 출고를 했다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괜찮아요? 우리가 컨트롤 F5 누를 때 우리가 적어놓은 C 문장들 그 다음에 main이라는 함수에 대한 함수 정의가 우리 C 프로그램에 포함되는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제 그걸 실행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파이썬 동에서도 그런 표현을 지금 썼다 보시면 됩니다. 근데 거기는 C 프로그램이 아니라 파이썬 프로그램 만드는 거니까 옛날에 C로 미리 짜둔 거다라는 의미에서 빌트라는 과거형을 써서 우리한테 지금 보여주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아무튼 그렇고, 자, 여기서 지금 말하는 시점, 말하는 미리라는 표현은 당연스럽게도 사용자, 파이썬 인터프리터라는 그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우리 입장에서 이제 python.org 가서 아이들 설치해서 맨 처음에 3하고 엔터 쳤던 그 시점보다도 훨씬 더 이전에 해당한다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파이썬 인터프리터라는 걸 만드는 시점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 시점은 명백히 우리의 파이썬 프로그램을 .py 파일 열심히 적어서 저장해서 F5 눌러가지고 실행하는, 그래서 프로그램을 실제로 실행하는 시점이랑은 명백히 다르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요거는 다시 조금 이따 정리하도록 하고, 오늘 이제 주제는 이런 시점의 차이, 시점의 변화, 각 시점 간의 의미, 기교 정도에 있다라는 것 정도만 체크를 하고 넘어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 이번에는 비주얼 스튜디오가 요 빌드라는 과정에서 어떤 파일들을 만들었나를 직접 우리 눈으로 탐색기를 써서 구경을 해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 비주얼 스튜디오의 main.c 열려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요 main.c 위에 있는 요 제목 탭에 우클릭을 하시면 상위 폴더 열기라는 항목이 있을 거예요. 찍고 그 친구를 누르시면 이런 느낌으로, 이게 아마 지금 세팅마다 조금씩 다를 것 같긴 한데 여러분 이제 상위 폴더 열기를 했을 때 .c 파일이 보이고 이 이름이랑 우리 프로젝트 이름이랑 똑같은 폴더 이름이 보일 수가 있습니다. 안 보일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x64라는 폴더가 보일 수도 있고 안 보일 수도 있습니다. 일단은 x64라는 폴더가 보인다면 한번 눌러봅시다. 누르고 디버그를 누르면 이번에 이런 느낌으로 .exe 파일, .pdb 파일, pdb는 뭔지 몰라도 될 것 같아요. 아무튼 여기에 .exe 파일이 있는 것 같아요. 얘가 이제 executable 파일이고 얘를 이제 더블 클릭하든가 하면 실제로 우리가 방금 전에 빌드해둔 C 프로그램을 다시 한번 실행을 해보는 게 가능합니다. 하불구할 자연수를 입력하세요. O 하고 엔터 치면 뭐라고 말하고 바로 꺼져버리긴 하지만 아무튼 간에 한번 실행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혹시나 이 프로젝트 이름이랑 똑같은 폴더가 여기 또 있다라면 그 친구를 눌러보시면 여기에 또 x64라고 지금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다른 파일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얘를 열어보시면 역시 디버그 열어보시면 여기에 이제 예를 들면 뭐 .obj 파일이라든가 뭐 레시피 뭐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로그 파일 있고 이 로그 파일을 까면 이제 아까 전에 출력 탭에서 봤었던 내용들이 보일 겁니다. 등등이 있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혹시나 여기 프로젝트 폴더가 안 보인다. 그러면 살짝 위 화살표를 눌러서 상위 폴더로 이동하면 거기에 이제 x64 폴더가 있을 수도 있어요. 만약 그런 경우에는 그 상위 폴더에 있는 x64 또는 이 프로젝트 이름이랑 동일한 하위 폴더에 있는 x64 폴더를 한번 구경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저기 구경을 해보시면 이런저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x64 디버그 잘은 모르겠지만 이렇게 적혀있는 폴더 엔터 쳐서 들어가 보시면 다양한 파일들이 있고 .exe 파일이랑 그렇지 않은 몇몇 파일들이 있는 걸 구경을 해보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구체적으로는 여기 지금 우리가 방금 확인했었던 .exe 파일이 이번 빌드 최종 결과에 해당하는 실행 가능한 파일이에요. executable 파일입니다. 그래서 더블 클릭하면 직접 실행해 보실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 비주얼 스튜디오는 최종적으로 저걸 만들기 위해서 중간중간에 다른 파일들을 여기저기 폴더에다가 추가로 만들고 있긴 합니다. 얘네들은 일단은 그냥 그러려냐고 넘어가셔도 좋을 것 같아요. 아무튼 빌드 작업의 궁극적인 목표는 executable 파일을 만드는 겁니다. 자, 그래서 파이썬 동네랑 다르게 C 동네 같은 경우는 자, 우리 파이썬 쓰던 시절 생각해 봅시다. .py 파일 바탕화면 같은 데 있었어요. 근데 걔를 그냥 더블 클릭한다고 아이들에서 그 .py 파일을 열어주지 않았잖아요. 웬걸 까만색 창이 뜨면서 그냥 그 .py 파일을 파이썬 프로그램으로 간주하고 실행을 해버리는 걸 볼 수 있었을 겁니다. 우리 학기 초반에는 헬로 월드 프로그램 같은 걸 썼단 말이에요. 인풋 호출식 같은 거 하나도 없는. 그렇다 보니까 그 당시에는 그 헬로 월드 출력한다 문장 적혀있는 .py 파일 이제 한 번 더 열어봐야지 해서 더블 클릭했는데 그냥 까만 창 잠깐 꿈쩍 튀어나오고 다시 들어가 버리는 걸 목격할 수 있었을 거예요. 우리가 희망했던 거는 .py 파일 내용물 확인하고 코드 고쳐 적으면서 저장해서 나만의 다음 버전 파이썬 프로그램을 만드는 건데 그런 목표를 위해 동작하지 않았습니다. 당시의 더블 클릭은 그랬어요. 괜찮아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py 파일은 기본적으로 더블 클릭하면 그 자체를 파이썬 프로그램으로 그냥 간주하고 실행을 시작해버립니다. .py 파일만 있으면 그렇게 저장만 해두면 여러분은 언제든지 그거를 프로그램으로서 실행을 해볼 수 있었던 거예요. 근데 요거는 저만 해볼게요. 예를 들면 제 비주얼 스튜디오를 아예 꺼버리고 여러분은 안 하셔도 됩니다. 우리 main.c 있잖아요. 얘를 더블 클릭한다고 치면 제가 .c 파일 붙잡고 엔터키를 치거나 더블 클릭을 한다고 해서 C 프로그램을 실행하지는 않아요. 일단 절대 그럴 수가 없습니다. 왜냐? .c 파일은 C 프로그램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얘는 나중에 빌드를 하기 위한 빌드를 거쳐야지만 실행 가능한 파일이 나오는 그런 느낌의 그냥 노멀 텍스트 파일이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C 동네에서는 이런 .c 파일을 있는 그대로 붙잡고 실행하거나 하진 않아요. 대신에 컨트롤 F5 등등을 누르면서 우리가 유발할 수 있는 이런 빌드라는 과정에서 .c 파일 각각에 적혀있는 내용을 미리 전부 다 읽어둔 다음에 그 안에 들어있는 우리가 의도해둔 데이터 흐름 예를 들면 변수 어디에 값을 어떻게 담고 스캔F 호출해서 담거나 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나중에 거기서 꺼내와 갖고 쓴다. 꺼내와서 덧셈해서 새로운 값을 구하고 그거를 최종적으로 프로그램 바깥 예를 들면 사용자 눈으로 프린트해서 내보낸다와 같은 기본적인 데이터 흐름 내지는 그런 것들을 우리 목표대로 흘러가도록 만들기 위한 순차 분기 반복 코드 흐름을 나중에 이 C 프로그램을 실행할 때 좀 더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끔 미리 전부 읽어둔 내용을 바탕으로 적절히 정리를 해서 별도의 파일을 만들고 있다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괜찮아요? 자, 다시 말씀드릴게요. 빌드 과정에서 우리의 비주얼 스튜디오는 .c 파일 안에 들어있는 파일들 안에 들어있는 모든 내용들을 다 확인합니다. 그렇게 한 다음에 이 안에서 지금 나중에 C 프로그램 실행할 때 어떤 데이터 흐름, 코드 흐름을 발생시켜야 되는 거냐를 파악을 해요. 그렇게 파악해둔 결과를 일종의 노트 같은 느낌으로 약간 뭐라 그래야 될까요? 되새김질 같은 느낌으로 나중에 편하게 소화할 수 있게끔 별도의 파일로 만들어서 저장해 둔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저장해 둔 파일이 실행 가능한 파일로서 저장되는 것이고 우리는 이렇게 만들어 둔 파일을 나중에 사용함으로써 더블 클릭하든가 함으로써 C 프로그램 실행을 시작할 수 있다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괜찮습니까? 이 부분이 일단 오늘은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자 이렇게 내용을 미리 근데 전부 다 읽어두는 게 우리 컨트롤 F5 눌러서 유발할 수 있는 빌드 과정의 핵심에 해당하는 오늘 새로 나오는 단어인 컴파일이라는 행위의 기본 개념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단 컴파일입니다. 컴파일은 영어로 컴파일이라고 불러요. 얘는 아마 한국말로 쓸 때도 있고 영어로 쓸 때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 컴파일이 아니라 컴파일이 맞아요. 파일이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일단은 동사로 친다면 쌓아 올리다. 우리 산 같은 데 올라가면 이제 등산객들이 돌멩이 하나씩 올려갖고 이렇게 피라미드 모양으로 돼 있는 그런 거 구경해 본 적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쌓아 올리다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컴은 모으다라는 뜻이죠. 컴퍼니라든가 그런 거 생각해 보면. 그래서 여기저기 있는 거를 다 끌어 모아 가지고 적당하게 하나를 쌓아 올려두는 행위를 말해요. 일단은 어원 측면에서는 그렇고 프로그래밍 동네에선 대충 이런 의미로 통용됩니다. 일단 컴파일, 실제 작업, 그러니까 우리가 컨트롤로 F5를 누를 때의 궁극적인 목표는 이번에 이 예시 코드를 한번 실행해 보는 거예요. C 프로그램을 실행해 보는 겁니다. 그
궁극적인 작업을 수행하기 전에 미리 전체 내용을 읽어두는 거를 컴파일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한번 읽고 그냥 잊어버리는 게 아니라 그 결과를 별도로 기록해 두도록 구성돼요. 그리고 이 컴파일은 아무튼 행위기는 한데 사람인 우리가 하는 건 아니고 비주얼 스튜디오, 좀 더 정밀하게는 그 뒤에 숨어있는 컴파일러라는 친구가 수행을 해줍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쩌면 나중에 3학년이라든가 4학년 때 컴파일러라는 과목이 있을 수도 있어요. 뭐 우리 여기 없다면 저기 뭐 우리 옆에 과 있잖아요. 그 엘텍 공과대학인가 거기 있는 컴파일러 과목이 아마 있을 테니까 여러분 관심 있다면 한번 가서 들어보셔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아무튼 파이썬 동네에는 아이들 뒤에 인터프리터가 숨어 있었다면 여기서는 비주얼 스튜디오 뒤에는 일단 컴파일러라는 친구가 숨어 있습니다. 그 친구는 컴파일이라는 작업을 해주는 친구예요. 일단은 광의적인 의미에서 컴파일 자체가 의미 관점에서 무슨 일을 하는 거냐에 대한 설명은 여기까지입니다. 그 다음에 일단은 C 동네에서는 파이썬 동네랑 다르게 C 동네에서는 진짜로 무조건 전체 내용을 꼭 미리 읽어두도록 마련돼 있어요. .c 파일 내용 일단 한 번씩 다 읽어둔 다음에 그 결과를 .exe 파일에 메모를 해둬야 됩니다. 그 작업을 반드시 수행하도록 돼 있어요. .c 파일 그냥 붙잡고 실행하는 게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잘 읽어놓은 다음에 나중에 내가 지금 요 메모해둔 내용을 이 C 프로그램을 실행할 환경에 적합한 형태로 정리를 해둔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아까 전에 x64 폴더, 디버그 폴더 이렇게 연 다음에야 .exe 파일 같은 게 튀어나왔었는데 우리 지금 비주얼 스튜디오 왼쪽 위에 보시면 저 다시 껐다 켜야 돼요. 잠깐만요. 그래서 보시면 왼쪽 위에 지금 계속 우리가 고를 수 있는 선택지가 있었던 것 같아요. 하나는 디버그고 하나는 릴리즈 이렇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x64 자리는 x64랑 x86 어쩌면 제3의 뭔가가 여러분도 두 개 있을 수도 있긴 한데 아무튼 이렇게 두 가지 선택지 중에 하나를 우리가 골라둔 채로 컨트롤 F5를 눌렀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기서의 디버그는 일단은 그러려니 해도 될 것 같아요. 방금 전에 폴더 이름으로 봤던 그 다음에 방금 비주얼 스튜디오에 있었던 x64라는 표현은 64비트 인텔 CPU를 쓰는 윈도우 운영체제가 설치되어 있는 컴퓨터 환경, 일반적인 데스크탑 환경을 의미하는 표현이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옵션에 있었던 X86이라는 표현이 있었는데 여러분 그 막 586이라든가 뭐 386 세대라든가 뭐 그런 건 뉴스에서 들어본 적 있잖아요. 시사교양 프로라든가 그런 데서 말하는 86 어쩌고 저쩌고가 386, 486, 586, 686도 있기는 했는데 이제 막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이제 법원에서 그 당시 이제 인텔에서 그런 386 컴퓨터, 486 컴퓨터, 586 이런 식으로 팔고 있었는데 이제 법원에서 이 숫자 표현은 상표로 인정을 받을 수가 없다라고 나와서 이제 686이라고 부를 만한 시즌부터 펜티엄이라는 별도의 상표를 만들어서 판매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뭐 펜티엄 말고도 뭐 요즘은 이제 뭐 코어라는 이름을 써서 몇 세대 뭐 숫자가 어떻게 되네 뭐 i5 막 그런 얘기 여러분 들어본 적 있을 거예요. 아무튼 간에 거기서의 잔재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X86은 기본적으로 386 이상 정도로 볼 수 있고 걔는 기본적으로 32비트를 사용하는 친구였어요. 그러다가 이제 64비트, 요즘은 컴퓨터 다 64비트 쓰고 있으니까 64비트 버전으로 올라갔고 그걸 이제 일단은 X64라고 부른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C 동네에서는 일단 .c 파일 하나 붙잡고 이거 일반적인 우리 윈도우 실습실 데스크탑에서 쓸 거야 하면은 X64 모드로 컴파일하면 돼요. 그러면 X64 컴퓨터에서 잘 동작하는 .exe 파일이 나옵니다. 동일한 .c 파일을 가지고 이제 맥북에다가 옮겨가지고 거기서 이제 컴파일을 하면 맥북에서 쓰기 위한 x64가 아닌 맥북에서 쓰기 위한 별도의 executable 파일 .exe가 아닌 다른 파일이 나오게 될 거예요. 물론 이제 안드로이드 동네에서 C 프로그램 실행하는 것도 일단 가능은 하고 등등등이라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 좁은 의미로서의 컴파일은 이쪽을 말해요. 정리하는 거는 동등한데 그 정리한 결과를 특정 컴퓨터, 특정 환경에서 실행하기 적합한 형태로 만들어두는 거, executable-하게 만들어두는 거를 좁은 의미의 컴파일이라고 부릅니다. 광의적인 의미의 컴파일은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먼저 전부 읽어두고 그 결과를 기록해두는 걸 말해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뭐 C에 한정되는 C 같은 좁은 동네에 한정되는 협의적인 의미를 들고 가지 마시고 조금 광의적인 의미로 컴파일 자체가 그래서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무얼 하는 작업이냐 정도를 짚어놓고 넘어가시는 걸 일단은 추천을 드릴게요. 그게 우리 과 예를 들면 나중에 여러분 다른 라이브러리라든가 그런 거 끌어서 쓰고 그래야 될 거잖아요. 그런 상황에서도 적용하기가 훨씬 더 편할 겁니다. 아무튼 컴파일은 이 정도 의미를 가져요. 그 다음에 자 지금 제가 C를 들어서 얘기를 했는데 파이썬 동네에서도 만약에 전체 내용을 미리 읽어두는 게 가능하다 하는 상황에서는 이 광의적인 의미에서의 컴파일을 수행할 수 있게끔 잘 구성되어 있습니다. 옛날 파이썬 2 할 때는 별로 안 그랬을 수 있는데 파이썬 3에서는 이런 것들을 좀 더 본격적으로 챙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자, 요거는 살짝 예시를 보여드릴게요. 간단하게 만들어 본 두 개의 .py 파일, 두 개의 모듈을 사용하는 예시예요. 그래서 main.py랑 myModule.py가 있습니다. myModule.py에는 함수 정의 하나 적어놨어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실질적인 본문이 있고 왼쪽에서는 그 myModule.py 내용물, myModule 모듈을 임포트를 한 다음에 거기에 적혀 있었던 함수 정의 적혀 있었던 그 함수 func를 호출을 합니다. 이 전체 프로그램 본문으로 삼고 최종적으로 메인 함수 한번 호출하고 끝나겠어와 같이 main.py로 구성했어요. 저는 이제 main.py를 붙잡고 F5를 누를 겁니다. 얘가 파이썬 프로그램이다라 생각하고 들어갈 거예요. 그럼 이제 첫 번째 문장 실행하는 동안 myModule.py 내용물을 읽게 됩니다. 임포트 문을 실행하면서요. 그러면서 그 안에 들어있는 함수 정의를 한번 쭉 읽고 그 모든 작업이 다 끝난 다음에야 가장 마지막에 실질적으로 메인 내용물 한번 실행한다. 따라서 func 내용물 한번 실행한다를 수행할 거예요. 그래서 가장 마지막에 hello world 출력하고 종료하려면 엔터키를 치세요와 같이 마지막 엔터키 칠 때까지 기다리는 작업을 수행을 할 겁니다. 그래서 한번 볼게요. main.py 더블 클릭해 보면 헬로 월드 종료하려면 엔터키를 치세요. 거서 깜빡거리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main.py 붙잡고 더블 클릭했습니다. 걔를 파이썬 프로그램으로 치고 실행을 한 거예요. 엔터키를 한번 쳐볼게요. 엔터키를 치면 웬걸 이런 느낌으로 완전히 새로운 언더스코어 py 캐시 언더스코어라는 폴더가 나와 있는 걸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이건 이제 우리 GUI 프로그램 만들 때 지난 수업 후반부에 이제 GUI 코어 같은 거 이제 임포트 해갖고 썼었잖아요. 그 당시에도 우리가 F5 누를 때 원래는 없었던 이런 요상한 이름의 폴더가 마치 악성 코드처럼 곰팡이 같은 것처럼 피어오르는 걸 목격하신 적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요 파이캐시라는 친구 폴더가 제가 main.py 실행하는 동안 튀어나온 거예요. 다시 보여드릴게요. 얘 원래 없었는데 이 main.py 더블 클릭해서 실행하면 엔터키 치면 새로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얘를 열어보시면 여기는 지금 잘은 모르겠지만 myModule이라는 이름이 붙어있는 .pyc 파일이 지 맘대로 생성돼서 들어가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모듈 이름이랑 C 파이썬이라고 적혀 있는데 얘는 우리 수업 표준 환경인 파이썬 org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C로 짠 파이썬 인터프리터에서 동작하는 친구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버전은 3.12라서 310이라고 적혀 있고요. 그다음에 .py 파일이 아니라 .pyc라고 지금 적혀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pyc에서의 C의 의미는 .py 파일을 컴파일을 한번 수행해서 그 결과를 메모해둔 파일이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임포트 랜덤이라든가 임포트 myModule, 임포트 GUI 코어를 한다는 건 그 문장을 실행하는 동안 다른 .py 파일 내용 전체를 한번 쭉 실행하는 거예요. 근데 걔를 임포트 문을 먼저 적어 놓는 거잖아요. 예를 들면 time.sleep 호출하기 전에 임포트 타임 해야 되는 거잖아요. 따라서 임포트 문은 일단 먼저 전체를 한번 읽는다라는 그 조건에 정확하게 부합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한번 쭉 읽어둔 다음에 본인이 파이썬 인터프리터 본인이 소화하기 쉬운 형태로 읽은 결과를 여기에 메모를 해뒀다 보면 될 것 같아요. .py 파일은 파이썬 인터프리터가 보기에 편한 게 아니라 우리가 키보드를 쳐서 문장들을 적기에 편한 형태로 내용물을 적는 친구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파이썬 인터프리터한테는 아무렴 상관없는 if라든가 while이라든가 그런 키워드라든가 아니면 들여쓰기라든가 그런 것들이 필연적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런 것들은 궁극적으로는 실행 결과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치진 않는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파이썬 인터프리터가 나중에 꺼내와서 확인하기 쉽도록 아 원래 .py 파일이 이런 식이었구나 라고 파악하기 쉽도록
우리 입장에서는 압축을 하고 그 친구 입장에서는 이제 반쯤 소화를 시켜놓은 결과를 이렇게 .pyc 파일로 compiled python 파일이라는 느낌으로 만들어 둔다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 두면 이제 다음번에 main.py를 다시 한번 실행했을 때 좀 더 구체적으로는 다음번에 my 모듈을 임포트할 때는 굳이 받아들이기 힘든 .py 파일을 읽는 게 아니라 이렇게 반쯤 분해해 놓은 .pyc 파일 정리해 둔 거를 읽고 가서 훨씬 더 빠르게 임포트, 동일한 모듈에 대한 임포트를 수행할 수 있게 그렇게 지금 돼 있다 보시면 됩니다. 물론 이제 myModule.py 내용을 고치면 그럼 이제 다시 해야 될 건데 그러지 않는 한 앞으로는 좀 더 빠르게 동일한 모듈을 임포트를 할 수 있게 해준다 보면 돼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 .pyc 파일이 없으니까 그때는 무조건 그냥 생으로 읽어야 됩니다. 문장 읽고 실행을 해야 돼요. 근데 그 다음부터는 이제 요 .pyc 파일을 이용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도 광의적인 의미에서의 컴파일이 들어간다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 그거 기억납니까? 우리 그 1부터 1억까지였나요? 를 더해서 최종적으로 엄청 큰 숫자 4999999500000을 출력하는 그런 예시를 몇 가지 버전을 보여드린 적이 있어요. 당시에 이제 그냥 맨 땅에다가 그 모든 내용을 파이썬 코드로 적어서 실행했던 건 예를 들면 16초가 걸렸다 치면 그 전체 내용을 그냥 어떤 함수에 대한 함수 정의 내용물이 되도록 함수 정의 첫 줄 적고 탭 쳐서 들여쓰기 해가지고 만든 두 번째 버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버전은 그냥 맨 땅에 늘여놓는 거니까 그냥 그 상태 그대로예요. 거기다가 함수 정의 첫 줄이랑 나중에 이제 그 함수 내용을 실제로 호출을 해서 실행해야 되니까 함수 호출식 하나 적고 엔터키 친 수식문 하나가 추가되는 두 번째 버전 함수 개념을 도입한 버전을 속도를 비교를 할 때 첫 번째 버전이 16초가 걸렸다면 예를 들면 두 번째 버전은 뭐 7초, 9초, 10초 정도밖에 안 걸리는 약 40% 정도 성능 향상이 발생하는 거 우리가 목격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그냥 문장들 하나하나 실행하는 것보다 일단 나중에 우리가 뭘 실행해야 되는 거냐를 먼저 파악할 수 있을 만한 함수의 개념을 적용해서 나중에 func라고 호출하면 이 안에 들어있는 내용을 한번 실행하면 되는 거야 라는 걸 먼저 파악해 둔 다음에 아까 우리 기록해둔 메모리 위에다 올려둔 그 함수를 지금 한번 호출하겠어와 같이 접근을 하는 게 훨씬 더 빠르다는 겁니다. 거기에도 요 광의적 의미에서의 컴파일이 들어가 있다 보시면 돼요. 파이썬 동네는 기본적으로 마치 인터랙티브처럼 그냥 그때그때 오늘만 사는 거예요. 지금 다음 문장 뭐지? 다음 문장 뭐지? 읽으면서 작업을 진행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렇긴 한데 함수 개념을 도입하면 어떤 코드 덩어리 미리 준비해 놓고 나중에 호출한다가 가능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그냥 함수 정의 내용물 들여쓰기 한 글자들을 그대로 메모리 위에 올려놓고 쓰는 게 아닙니다. 그 함수 내용물을 바탕으로 적절하게 분해를 해서 나중에 그래서 무슨 데이터 흐름, 무슨 코드 흐름을 일으키면 되는 거냐를 정리를 해서 함수 하나를 칸에 메모리 위 칸에다 올려놓는 작업을 수행해요. 그렇게 광의적인 의미의 컴파일을 수행하기 때문에 파이썬 동네에서는 무조건 맨 땅에 문장들 엔터 쳐가면서 적는 것보다 걔네들을 어떤 함수에 대한 내용물이 되도록 밀어놓고 나중에 한번 호출하는 게 훨씬 더 빠를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이제 그 당시 결국은 마지막에는 보라색 이름 썸을 써서 진행하는 게 훨씬 빠르긴 했죠. 왜냐하면 썸은 빌트인 함수였기 때문에 C로 짠 친구이기 때문에 우리가 파이썬 코드를 어떻게 짜든 무조건 느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무튼 거기에도 지금 컴파일의 개념이 들어있었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 컴파일이라는 작업 그냥 딱 때가 됐을 때 사용자가 더블 클릭하든가 해서 이제 진짜로 프로그램 실행해야 된다 하는 상황에서 그냥 있는 그대로 들고 가서 실행하는 방법도 있을 건데 왜 굳이 미리 전부 다 한 번씩 읽어놓고 소화를 하는 중간 과정을 껴놨냐 라고 말하면 일반적으로 이 컴파일이라는 작업을 껴두면 경유를 하면 이런저런 다양한 효율 측면에서의 스루프 측면에서의 향상을 추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일단은 보편적인 컴파일 개념을 도입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보편적인 장점은 성능, 그러니까 속도가 더 빠르다는 거예요. 파이썬 동네에서도 그걸 우리가 얼마든지 구경할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제 미리 한 번만 잘 기록해두면 다음부터는 동일한 작업을 조금 더 수월하게 수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생겨요. 이 .pyc 파일도 궁극적으로는 그걸 목표로
만들어둔 파일이라 보시면 됩니다. 처음에 임포트할 때는 걔는 별 수 없이 느려요. 근데 두 번째 이후로는 동일한 모듈 임포트할 때 .pyc 파일을 대신 쓰기 때문에 좀 더 수월하게 동등한 작업을 두 번째 이후에 동등한 작업을 수행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저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비주얼 스튜디오 동네에서도 우리 한번 볼게요. 적당히 파일 다시 고친 다음에 컨트롤 F5 누르면 빌드 성공하고 검은 창이 뜨는 걸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자 이번에는 코드를 고치지 않은 채로 .c 파일을 고치지 않은 채로 컨트롤 F5를 눌러볼게요. 그러면 빌드를 하지 않고 .exe 파일을 그냥 한 번 더 실행해 주는 걸 볼 수 있어요. 자 만약에 지금 빌드를 한다고 해도 .c 파일 내용이 똑같기 때문에 결국은 똑같은 .exe 파일이 나오는 상황이었어요. 비주얼 스튜디오가 보기에 이거 지금 소스 코드 변화가 하나도 없구만. 그러면 방금 전에 빌드해 둔 걸 그냥 더블 클릭해서 지금 서비스 해주면 되는 거구만. 그와 같이 판단을 해서 두 번째 이후는 빌드를 하지 않고 그냥 실행만 바로 하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C 동네가 컴파일이라는 걸 기본적으로 전제하고 있기 때문에 얻을 수 있는 효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python.exe, 파이썬 수업에서 아이들 한번 켜봅시다 할 때마다 python.exe라는 프로그램 빌드할 필요가 없었잖아요. 컴파일은 처음에 한 번만 잘 해두면 나중에 원본이 바뀌지 않는 이상은 그 다음부터는 동일한 작업, 바뀌지 않는 그 작업을 조금 더 수월하게, 훨씬 더 수월하게 수행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장점을 가져간다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요거 외에도 몇 가지 장점을 더 가져갈 수 있습니다. 우리 수업에서도 잠깐 뒤에, 몇 주 뒤에 이런저런 내용들을 소개를 해보도록 할게요. 아무튼 자, 컴파일이라는 단어가 그래서 등장을 했는데 얘는 지금 좀 더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데 비주얼 스튜디오는 이 컨트롤 F5 눌렀을 때 빌드라고 수행하는 그 전체 과정에 이 컴파일이라는 거 말고 미리 전부 한 번씩 읽는 거, 기록해 두는 거 말고도 다른 작업들을 더 수행하고 있기는 해요. 이것도 역시나 나중에 조금 더 운을 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방금 전에 봤던 x64 어쩌고 폴더에 여기저기 숨어 있었던 파일들 중에 .obj라는 파일, 이 사실은 협의적인 의미의 컴파일의 결과에 해당하는 파일이에요. 그래서 .obj 파일을 .c 파일을 토대로 만들어요. 그렇게 기록해두고 그것들을 조합을 해서 최종적으로 .exe 파일을 만드는 게 기본적인 C 프로그램 만드는 흐름입니다. 전반적인 빌드 흐름이에요. 그래서 좁게 보면은 저것만 컴파일이긴 한데 지금은 일단 그러느냐고 넘어가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컴파일 얘기했어요. 그래서 자, 이 정도 가면 잠깐 쉬었다가 그래서 컴파일이라는 얘기 살짝 등장했고 먼저 전부 다 일단 읽어놓고 정리해 두는 거란 얘기를 했어요. 자, 지금 우리가 지난 2주차 때 이제 C 동네 같은 경우는 어떤 수식의 형식, 예를 들면 새로운 이름 도입한다 할 때 얘를 이제 데이터 이름이라 치면 무슨 값을 담아놨다가 꺼내 쓰기 위한 거냐, 그 이름의 형식 내지는 수식의 형식을 먼저 반드시 정해놓고 스타트해야 된다와 같이 강조를 했었어요. 그리고 그거랑 연계되는 느낌으로 지금 C 동네에서는 컴파일을 기본적으로 전제한다. 이 컴파일의 의미는 먼저 전부 다 읽어놓고 그 다음에 작업을 수행한다. 광의적인 의미는 그렇게 가져갈 수 있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런 걸 다 총체적으로 종합해서 여기서 정리를 한번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C 동네라든가 파이썬이 아닌 다른 동네, 컴파일을 기본적으로 전제하는 필수 요건으로서, 필수 단계로서 마련해둔 동네에서는 보통은 우리가 코드를 적고 컨트롤 F5를 누른 이후 시점을 컴파일 타임이랑 런 타임으로 나눠서 언급을 합니다. 중시를 해요. 어떤 작업이 구체적으로 얘가 컴파일 타임에 발생하는 작업이냐, 런 타임에 발생하는 작업이냐와 같이 나눠서 생각을 한다든가 등등을 합니다. 그래서 자, 컨트롤 F5를 누르기 이전 시점에는 그때는 우리가 .c 파일에 키보드로 열심히 코드를 적고 있는 시점인 거잖아요. 그래서 요 세 개를 한꺼번에 여러분이 외워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열심히 .c 파일의 내용을 적고 머릿속 생각을 토대로 적고 컨트롤 F5를 누르면 이제 컴파일러가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컴파일 타임이 시작돼요. 그래서 그 친구는 궁극적으로 .exe 파일을 만들게 됩니다. 그 다음에 그 .exe 파일을 비주얼 스튜디오 같은 경우는 서비스로 실행까지 지금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걔를 우리가 나중에 더블 클릭해서 직접 실행할 수도 있고 아니면 비주얼 스튜디오를 쓴다면 빌드가 다 끝난 시점에, 컴파일 타임이 끝난 시점에 이제 그 프로그램이 실제로 실행돼요. 실행이 시작돼요. 그때를 이제 런타임이라고 부른다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 각각에 대해서 조금 정리를 하면, 자, 코드 적는 시점입니다. 우리가 프로그래머가 직접 내 목표에 맞는 문장, 수식 등을 키보드를 써서 적는 시점을 말해요.
그다음에 여기는 일단 통용되는 명칭은 없습니다. 우리는 지금 C를 쓰고 있기 때문에 키보드를 써서 영어 글자들 등등 입력하면서 C 프로그램 만들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 다른 동네, 여러분 어쩌면 유년기 시절에, 초등학교 시절에 스크래치라는, MIT에서 만든 스크래치라는 프로그래밍 언어를 써서 그 막 고양이 댄스 추구하는 거 있잖아요. 마우스로 여러분이 그림들을 옮겨가면서 조립해가면서 프로그래밍을 했을 수도 있어요. 그거는 키보드로 코드를 적는 건 아니긴 하지만 걔도 역시나 프로그램 실행하기 이전 시점, 컴파일하기 이전 시점에 수행하는 작업이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동네에 따라서 요 코드 적는 시점을 영어로 디자인 타임이라고 부르는 동네도 있어요. 예를 들면 웹페이지 같은 거 만든다 할 때도 그렇게 적용할 수도 있을 겁니다. 아무튼 그래요. 자, 그래서 이쪽은 그냥 우리 수업에서는 지금 내가 적는 것이다 중시한 게 지난 학기였으니까 그냥 코드 적는 시점이라고 한국말로 일반 명사를 써서 표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코드 적는 시점은 우리가 이미 1학기 때 한 학기 동안 쭉 진행했었던 바로 그런 작업을 하면 돼요. 이전 수업에서 다뤘던 다양한 얘기들, 예를 들면 변수, 함수 같은 내지는 순차, 분기, 반복 같은 개념들은 파이썬 당시에 썼던 그 개념이 C에도 동등하게 적용돼 있습니다. 여러분은 동일한 한 학기 동안 배운 그 지식 수준을 가지고 그걸 이제 C 코드를 적는 시점에 얼마든지 활용하실 수 있어요. 아무튼 이 코드 적는 시점은 여러분이 전부 다 적고 저장한 다음에 컨트롤 F5를 누르면 종료된다 보시면 돼요. 그럼 이제 빌드를 시작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는 컴파일을 시작하게 돼요. 그래서 컴파일 타임입니다. 말 그대로 컴파일하고 있는 시간을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가 적어둔 각 문장, 수식 등을 비주얼 스튜디오 뒤에 있는 컴파일러라는 친구가 튀어나와서 읽어요. 그래서 전부 다 미리 읽으면서 그 의미를 파악하는 시점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자, 이런 수식이 있다 칩시다. 수식 A 더하기 B를 우리가 적어놨다 칩시다. 어딘가에. 그러면 자, 파이썬 동네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한번 볼게요. 우리 지금 요게 지금 옆에 우리 파이썬 수업하잖아요. 3주차 때 등장했던 거였던 것 같은데, 예를 들면 3 더하기 5 하면 8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3 한 글자 더하기 5 한 글자 하면 8 한 글자가 나오는 게 아니라 글자 붙이기를 해서 3, 5가 나온다. 우리 구경해 본 적 있죠. 그래서 파이썬 같은 경우는 값의 형식에 따라서 저 덧셈, 구체적으로 무슨 덧셈 할 거냐, 숫자 덧셈 할 거냐, 글자 붙이기 할 거냐가 그때그때 결정된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서로 다르다는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자, 좌항, 우항, 하나는 인트고 하나의 str이라면 우리한테 꺼지라고 얘기하는 것까지 확인을 했었어요. 자, 얘네들은 여러분이 직관적으로 볼 수 있을 거예요. 왼쪽 오른쪽 안 맞으니까 얘는 실패할 수밖에 없겠구만. 그 다음에 여기 같은 경우는 항상 실패할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일반 3 더하기 5 같은 경우는 얘는 동일한 수식 언제 계산하든 항상 똑같이 8이 나올 겁니다. 근데 여기서 문제는 예를 들면 A라는 이름엔 3이 담겨있고 B라는 이름엔 5가 담겨있다 칩시다. 여기서 이제 수식 A 더하기 B를 하면 지금 같은 경우는 3 더하기 5를 하는 셈이기 때문에 8이 나올 거예요. 근데 중간에 예를 들면 A 자리에 이제는 int 형식 3이 아니라 str 형식 3 한 글자짜리가 들어있다면 동일한 수식을 계산함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실행할 때는 방금 전과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어요. 단순히 다른 값이 나오는 게 뿐만 아니라 다른 형식 값 내지는 오류가 나와 버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수식 A 더하기 B를 놓고 본다면 파이썬 동네에서는 이 A 더하기 B 구체적으로 무슨 덧셈 할 거냐, 그래서 계산 결과값 및 그 형식이 뭐냐가 프로그램을 실행하는 도중에 결정돼요. 저 수식을 실제로 계산하는 시점에 결정됩니다. 그 시점에 이름 사전 A 자리에 ID 값이 뭐가 담겨 있냐에 의존한다 보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프로그램 실행하기 전에는 기본적으로는 알 수 없어요. 물론 이제 그 이전에 순차 조건에 따라서 그 이전에 가장 마지막에 3 담는 게 확실하다, B에는 5 담는 게 확실하다, 그러면 이제 연역적으로 이때는 항상 3 더하기 5를 하는 거니까 당연히 8이 나오겠구나라고 그렇게 유추를 할 수는 있지만 일단 이 수식 자체는 그게 보장돼 있지 않습니다. 그 이전에 뭘 실행했냐 등등에 의존한다 보시면 돼요. 근데 C는 절대 그렇지 않아요. C에서 수식 A 더하기 B를 유효하게 적었다 치면 이 수식 A 더하기 B의 형식은 항상 컴파일 타임에 이미 결정된 상태로 C 프로그램이 만들어진다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볼게요. 이건 저만 칠게요. 예를 들면 자, 우리 A 더하기 B 같은 걸 적을 수는 있어요. 그렇긴 한데 지금 보시면 A의 빨간 글씨, B의 빨간 줄 이렇게
적어놨잖아요. 마우스 갖다 대면 식별자 A, 여기서 식별자는 파이썬 동네에서 그 이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영어로는 아이덴티파이어긴 합니다. 아무튼 모르는 이름입니다 라고 우리한테 지금 빨간 줄로 보여주고 있어요. 를 우린 지금 컨트롤 F4를 누르지 않았음에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파이썬 동네는 그렇지 않았잖아요. 파이썬 동네는 뭐 3 하고 엔터키를 쳐야지 그제서야 네임 에러를 보여준다거나 했어요. 우리가 적는다는 것만으로는 오류 메시지를 보여주거나 하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여긴 지금 오류가 나고 있고 컨트롤 F4 눌러도 여전히 오류인 상태로 우리한테 빌드 실패했습니다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는 저런 A라는 이름, B라는 이름을 도입을 할 때 파이썬 동네였다면 이렇게 A는 3 이런 식으로만 적어도 됐었지만 C 동네에서는 여기까지만 적으면 안 되고 반드시 먼저 요 A에 무슨 형식 값을 담을 거냐, 이 수식 A의 형식이 뭐냐를 미리 정해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당시에 봤던 거는 int 이런 식으로 적음으로써 A는 int 값 하나 담기 위한 int 변수 이름이에요와 같이 적어둬야 했었어요. 그 다음에 B도 우리가 새로 도입할 거면 이런 식으로 적어야 됩니다. 무조건 그래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수식 A 더하기 B를 유효하게 적을 수 있는 상황이다라면, 다시 말하면 이미 C 컴파일러는 수식 A의 형식, 이름 A의 형식, 이름 B의 형식을 정확하게 알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걸 모르면 A 더하기 B를 유효하게 적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무조건 먼저 정해놨어야 하기 때문에, 그래야지만 유효하게 적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유효하게 적을 수 있다면 이미 정해놓은 게 100% 확실하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보시면 A는 int 하나 담는 거고요. B는 int 하나 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A 더하기 B는 항상 int 덧셈을 하게 됩니다. 절대로 글자 붙이기라든가 다른 작업하지 않아요. 그 다음에 예를 들면 뭐 이런 것도 할 수 있겠죠. 플롯 형식 C에도 있습니다. A 더하기 B 이렇게 해서 했다 칩시다. 그러면 A 더하기 B는 이제 int 더하기 플롯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따라서 파이썬에서 생각했던 그것처럼 이제 플롯 형식이 더 우성이기 때문에 플롯 더하기 플롯 덧셈을 하게 될 거예요. int 형식 값에 때문에 플롯 형식 값을 구해서 최종적으로 덧셈을 할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뭐 그거를 B에다 담거나 할 수도 있게 되겠죠. 아무튼 그렇다 보니까 이런 A라는 이름의 형식, B라는 이름의 형식은 우리가 미리 코드 적는 시점에 딱 정해놨어야 되고, 그걸 토대로 우리의 C 컴파일러는 이 수식 A 더하기 B가 항상 int 덧셈을 한다. 그래서 결과값 형식도 int다, 플롯 덧셈을 한다 등등을 컴파일 타임에 결정을 하게 됩니다. 컴파일 타임에 그걸 결정을 못하면 방금 전에 봤던 느낌으로 빨간색 줄 컴파일 에러가 난다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냥 저런 미리 정하는 거 없이 대뜸 모르는 이름 적으면, 그 다음에 컨트롤 F5 누르면 진짜로 오류가 나요. 빌드 오류가 발생했습니다 한 다음에 이런 느낌으로 모르는 이름입니다, 모르는 이름입니다 등등과 같이 오류 메시지를 뱉고 컴파일을 시켜주지 않는 걸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컴파일 에러라고 부릅니다. 자, 그래서 C 컴파일러가 일하는 시간, 우리가 작성해둔 .c 파일 내용을 바탕으로 그 의미를 파악하는 시간이 컴파일 타임이에요. 그래서 이런 C 컴파일러가 구체적으로 무슨 작업을 이때 수행하는지는 우리가 한 학기 내내 배울 예정이에요. 그 친구는 우리가 이상하게 작성해둔 이런 거 저런 거 섞어서 작성해둔 복잡한 .c 파일도 얼마든지 있고, 그거에 딱 정확하게 그대로 동작하는 C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는 친구입니다. 우리가 지금 대사프 1에서 2로 넘어오면서 대사프 1에서는 일단 내가 중심이었어요. 프로그래밍 내가 하는 겁니다. 문장이야말로 내가 적는 거예요. 이런 얘기를 하면서 내 머릿속 생각을 어떻게 순차보기 반복 내지는 어떻게 각각의 데이터 이름 자리에 담아가면서 필요하다면 여러 값을 리스트에 때려 박아가면서 프로그래밍 진행할 수 있냐. 그래서 이런 거를 프로그래밍 동네에서는 할 수 있다. 그러니까 그걸 바탕으로 GUI 프로그램 하나 만들어 보자와 같은 느낌으로 수업을 진행했다면, 우리 대사프 2에서는 지금 나는 나대로 두고 내 생각대로 동작을 해주기를 희망하고 있는 우리 앞에 있는 컴퓨터라는 친구에 주목을 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우리의 C 컴파일러는 그 중간 단계에서 지금 도사리고 있다 보면 됩니다. 그 친구는 내가 적은 내용을 나중에 컴퓨터도 알아먹을 수 있는 executable 파일로, 실행 가능한 파일로 만들어주는 친구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친구의 동작을 눈여겨보면서 우리는 진짜 우리 앞에 있는 노트북, 실습실 컴퓨터 그 자체에 대한 인사이트를 넓혀간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컴파일 타임에 C 컴파일러가 무슨 작업을 수행하냐가 이번 학기의 핵심이라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이후 시점, 컴파일 완료된 프로그램을 런하는 시점을 런타임이라고 불러요. 이거는 보통 프로그래밍 동네에서 이 런이랑 타임을 붙여가지고 한 단어로 씁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말하는 실행은 그 문장의 실행, execute랑은 조금 구분되는 단어기는 해요. 요거는 그래요.
여러분 집에 가서 파이썬 수업 자료 보시면 이제 2주차, 3주차 내용 보시면 일단 실행, 굵은 글씨 단어 실행은 execute라 그랬고 문장 갖고 하는 거라 그랬고 2주차 때 등장했다 그랬잖아요. 그렇게 튀어나왔고 그 다음에 어떤 실행은 굵은 글씨가 아닌 표현으로 적혀 있는 걸 구경해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지난 학기부터 꾸준히 지금 복선을 깔아왔습니다. 굵은 글씨가 아닌 실행도 존재해요. 그건 보통은 프로그램의 실행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한국말로는 똑같이 부르는데 일단 소프트웨어 동네에서는 프로그램을 실행한다는 run으로 보통 표현하고 그다음에 문장을 실행한다는 execute로 표현한다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긴 한데 아무튼 뭐 하드웨어 동네라든가 다른 배경 지식이 있는 곳에서는 우리가 지금 부르려고 하는 저 런타임을 execution time이라고 부를 때도 있기는 합니다. 뭐 그건 그 정도로 하면 좋을 것 같고 아무튼 컴파일 타임 이후 시점이에요. 더블 클릭을 하든가 아니면 비주얼 스튜디오가 서비스로 열어주든가 해서 프로그램 실행을 진행하는 시점을 런타임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행 중인 프로그램 얘기가 메모리 위에 칸에 담긴 뭐 인트 값 3마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그런 이야기가 요 런타임 을 대상으로 하는 얘기라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당연히 C 동네에도 완벽하게 똑같이 동등하게 적용돼 있습니다. 왜냐? 그 당시에 봤었던 건 사실 우리는 파이썬 인터프리터, 달리 말하면 C 프로그램의 실행을 봤던 거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파이썬 인터프리터는 C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실제로 오픈소스이기 때문에 여러분 집에 가서 확인해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기터브에 올라가 있습니다. 아무튼 이 친구는 우리 수업에서는 일단 조금만 더 자세하게 구경을 해보려고 하고 있어요. 이에 대한 본격적인 관찰은 여러분 2학년 이후 시점, 예를 들면 뭐 운영체제라는 수업이 있을 수 있고 아무튼 본격적인 컴퓨터 분야 전공 수업에서 심도 깊게 다루시게 될 거예요. 우리는 그 정도까지는 가지 않고 우리는 순수하게 프로그래밍 정도의 바운더리에 걸쳐 있는 내용까지만 다루고 넘어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셋 중에 지금 우리가 가장 중시하고 있는 건 컴파일 타임이라 봐주시면 좋겠어요. 아무튼 그렇고 자 근데 이 런타임이라는 단어는 요즘은 좀 중의적인 표현으로 썼어요. 아까 전에 말했던 건 런하는 타임을 의미하는 거였는데 프로그래밍 동네에서는 종종 이런 런타임에 프로그램 실행하는 도중에 우리 프로그램의 실행을 도와주는 친구들도 역시나 런타임이라고 부릅니다. 대충 얘는 원타임 시스템의 줄임말 정도로 여러분이 받아들여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의 .py 파일, 우리의 파이썬 프로그램 실행을 도와주는 친구, 파이썬 인터프리터 역시나 런타임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 친구 없으면 우리 파이썬 프로그램 실행 못합니다. 더블 클릭하면 메모장에서 열리든가 해버릴 거예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자 우리 프로그램의 실행을 도와주는 친구잖아요. 우리 프로그램 지금 main.c 가지고 만들고 있잖아요. 우리가 직접 우리 프린트F라든가 스캔F 써봤잖아요. 우리가 직접 그 뭔가에 대한 정의, 내용물을 적지 않은 다른 것들을 뭉뚱그려서 여러분이 런타임이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printf, 우리가 직접 함수 출식 적어갖고 우리가 원하는 메시지 출력할 수 있었단 말이에요. 그 말은 그 프린터라는 함수에 대한 내용물이 어딘가에 있다는 겁니다. 어딘가에 있는 printf에 대한 함수 정의가 적혀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건 우리가 적지 않았어요. 다른 분이 적어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다른 분의 도움으로 그 다른 분이 만들어 놓은 컴파일 다 된 물건을 도움으로 우리 프로그램을 우리 목표에 맞게 출력 기능이 포함된 우리의 목표에 맞게 구성할 수 있다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걔네들을 뭉뚱그려서 런타임이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이제 스팀 같은 데서 게임 같은 걸 설치하면 게임 폴더에 막 msvcr143.dll 막 이런 느낌의 .dll 파일을 어쩌면 구경해 봤을 수도 있을 거예요. 이거 아마 롤에도 있을 겁니다. 폴더 까보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이런 파일을 혹시나 본 적이 있다면 이게 지금 무슨 뜻이냐? MS는 마이크로소프트의 줄임말이에요. 그 다음에 V는 비주얼 그거의 줄임말입니다. 그 다음에 C는 C예요. 우리 프로그래밍 언어 이름입니다. 그 다음에 143 같은 경우는 14.3을 의미해요. 그래서 얘는 일단 비주얼 스튜디오 2022 에디션을 의미를 합니다. 그리고 이 사이에 있는 R일 런타임이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비주얼 스튜디오 2022로 코드를 짜갖고 어떤 C 프로그램을 만들었다 쳤을 때 그 C 프로그램이 정상적으로 잘 실행될 수 있게끔 도와줄 만한 요소들이 이 파일에 지금 전부 다 들어있다 보시면 돼요. 그래서 쟤는 좀 용량이 크긴 한데 아무튼 저 파일 안에 우리가 실제로 함수 출식 적어갖고 써먹을 수 있었던 printf에 대한 함수 정의 내용물이 진짜로 들어있다 보시면 돼요. 물론 우리 거 말고도 스캔f라든가 다른 애들도 다
저기 들어있습니다. 기본적인 애들은요. 그래서 여기에 R은 런타임의 줄임말이고 지금 여기서 말한 중의적 표현에서의 런타임을 얘기한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 정도 하면 잠시 쉬는 건데 우리는 방금 쉬었으니까 이어서 한번 구경을 해봅시다. 그래서 이번에는 저 런타임이라는 단어가 새로 등장했는데 우리가 막 실행 중인 프로그램인가 뭔가 강조를 했는데 이걸 조금 구경해보는 시간을 챙겨보려고 하고 있어요. 한 1시간 정도 하고 오늘은 12시 한 늦어도 5분에는 퇴근하는 걸 목표로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비주얼 스튜디오 돌아오셔서 여러분 예시 코드 있을 거잖아요. 그죠? 여기서 다짜고짜 F10을 한번 눌러봅시다. 우리가 평소에는 컨트롤 F5를 눌렀는데 이번에는 F10을 한번 눌러보세요. 누르면 어떻게 되냐면 이런 느낌으로 비주얼 스튜디오로 돌아오면서 뭔가 요상한 창, 아마 여러분 오른쪽에는 이런 느낌의 창도 지금 떠 있을 것 같아요. 진단 도구랍시고 해서 뭔가 성적표 같은 게 오른쪽에 떠 있고 코드 적는 창 다시 돌아와 있고 그 바로 옆에 뭐 디서 어셈블리 메모리 1 있고 왼쪽 아래에는 조사식 로컬 스레드 여기는 뭐 호출 스택 이런 식으로가 뜬다면 일단은 여러분 그 설정 가져오기 및 내보내기 우리 0번, 1번, 2번 중에 1번 작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셈입니다. 자, 지금은 좀 다른 것 떠도 괜찮아요. 조금 이따가 저 창을 수동으로 띄우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아무튼 뭔가 다양한 탭이 추가로 나오면서 우리 비주얼 스튜디오는 이제 디버깅이라는 행위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일종의 디버그 모드를 발동했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얘는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냐? 자, 우리 파이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창 제목이 이렇게 맨 위에 있잖아요. 그래서 아이들 같은 경우는 이 파일 이름 뭡니다. 얘가 지금 어디에 있는 e.py 파일입니다. 현재 몇 버전으로 돌리고 있습니다. 같은 거를 제목에다가 타이틀 자리에다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GUI 프로그램 할 때도 타이틀 정했잖아요. 그래서 옛날에는 이런 식으로 제목 자리에다가 지금 얘가 뭘 보여주고 있는 거냐, 이 창이 지금 어떤 상태냐를 적당히 텍스트로 보여주는 게 보통 국룰이었어요. 근데 요즘 GUI들은 보통은 요 맨 윗줄을 표현을 안 하는 편입니다. 창 제목을 그냥 보여주지 않아요. 다른 개발 도구들이라든가 아니면 여러분 그 크롬이라든가 웹 에지 같은 웹브라우저들도 요즘 창 제목 안 보여주잖아요. 그렇기는 한데 여러분이 Alt 탭을 누르면 그 창의 제목을 여기서 확인을 할 수 있어요. Alt 탭을 누르거나 아니면 우리 작업 표시줄에 지금 떠 있을 거잖아요. 걷다 마우스 갖다 대면 실제로는 타이틀이 존재합니다. 보여주지 않을 뿐이지. 그래서 걔를 확인하면 지금 프로젝트 이름 요거 돌리고 있어요. 그 다음에 저는 지금 디버그 모드에 진입해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진행형을 써서 디버깅을 하고 있어요와 같이 우리한테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걸 여러분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자, 여러분 이미 들어봤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프로그램 딱 만들었는데 프로그램 안에 내재되어 있는 근데 프로그래머인 우리가 의도하지는 않은 오류, 오작동들을 보통은 버그라고 불러요. 그래서 엄청 옛날 컴퓨터 막 거의 캐비넷 하나 수준으로 컸는데 거기에 진짜 나방 한 마리가 들어가서 원래는 3이 출력돼야 되는데 4가 출력된다거나 하는 그런 오류를 대학원생이 발견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버그를 이제 집게로 꺼냈더니 이젠 다시 정상적으로 3으로 동작한다. 그런 해프닝이 한번 발생했었어요. 그래서 그런 느낌의 프로그래머가 원하지 않은 결과가 막 튀어나오는 등의 의도치 않은 작동을 하고 있는 거를 보통 버그라고 부르고 그런 버그를 찾아내서 꺼내기 위해 고치기 위해 뒤적거리는 작업을 디버그라고 부르고 있다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는 지금 F10을 누르면서 나 지금부터 디버그를 하겠어 라고 비주얼 스튜디오한테 요청을 한 셈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미 디버그에 돌입한 상태예요. 디버깅 중입니다. 그래서 우리 요 디버깅이 창 제목에 예쁘게 적혀 있다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건 저만 보여드릴게요. 원래는 디버깅을 하지 않는 상황에서는 그냥 이런 느낌으로 프로젝트 이름만 보여줘요. 그러다가 F10 딱 누르면 뭔가 변신하면서 디버깅이 붙게 됩니다. 해서 같이 한번 구경해 봅시다. 자, 지금 보시면 뭐 이런저런 창이 있고 메인.c 보시면 여는 중괄호 부분 대충 4번째 줄일 것 같아요. 그 왼쪽에 노란 화살표가 하나 보이는 걸 볼 수 있어요. 노란 화살표가 있는 4번째 줄에 여는 중괄호 자리에는 노란색으로 음영 표시도 지금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노란 화살표에 마우스를 갖다 대면 얘가 지금 뭘 의미하는 거냐, 여기를 왜 지금 가리키고 있는 거냐에 대한 한국말 설명이 뜰 겁니다. 그걸 한번 같이 한번 확인을 해봅시다. 를 내서
마우스 갖다 대면 이렇게 나와요. 다음에 실행될 문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문은 우리 수업에서 문장이라고 표현하는 그거예요. 스테이트먼트라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에 실행될 문을 변경하려면 이 화살표를 끌어오십시오. 우리가 건드릴 수도 있나 봐요. 근데 그렇게 하면 의도하지 않은 결과가 발생할 수도 있답니다. 아무튼 자, 지금 우리 프로그램은 F10을 눌러서 이제 런타임에 돌입하긴 했어요. 그렇긴 한데 F10을 눌러서 스타트하면 일단은 우리 메인 내용물 첫 줄 실행하기 시작할 만한 바로 그 타이밍에 살짝 일시정지를 해둡니다. 냉동실에 보내버려요. 이렇게 얼어 있는 상태고 우리가 다음에 뭔가 작업을 수행하면 한 단 지금 요 여는 중괄호에 해당하는 메인 함수 여는 중괄호에 해당하는 코드 덩어리를 살짝 실행을 해보는 게 가능해요. 그래서 지금 다음번에 네가 냉동해둔 걸 해동을 하면 이제 요 노란 화살표 부분부터 실행할 거야와 같이 우리한테 보여주고 있다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이 여기서 F10을 한 번 더 누르면 딱 저 여는 중괄호에 해당하는 코드까지만 실행을 해보는 게 가능해요. 그렇게 해서 한번 F10을 지금 한번 눌러봅시다. 4번째 줄에 노란 화살표가 있는 상태에서 F10을 누르면 이런 느낌으로 노란 화살표가 내려간 걸 볼 수 있어요. 그 말은 지금 저 여는 중괄호에 해당하는 코드가 실제로 실행됐다는 의미입니다. 걔는 이미 끝났고 순차에 따라서 이제 우리가 다시 한번 F10을 누르면 프린트F 호출식이 적혀있는 저 문장을 실행할 예정이다라고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자, 보시면 지금 Alt 탭에서 보시면 까만 창은 이미 떠 있어요. 우리 지금 내 프로그램은 이미 런타임에 돌입을 했습니다. 실행 중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프로그램을 위한 까만 창은 떠 있는데 텅텅 비어 있는 걸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아무것도 출력되지 않았습니다. 왜냐? 아직까지는 출력을 하기 위한 그런 문장을 단 하나도 실행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근데 지금 6번째 줄 저기 보면 저거 프린트F 호출식이니까 저 세미콜론에서 문장 완성해 둔 거, 수식문 완성해 둔 거 실행하면 이제는 출력이 될 거란 말이에요. 따라서 프린트F 호출식 부분까지 노란 화살표 갖다 댔다면 여기서 F10을 한 번 더 눌러볼게요. 같이 눌러보면 이제 그 다음 줄로 노란 화살표가 이동했어요. 그 말은 6번째 줄 저 문장이 실행됐다는 의미입니다. 검증을 해보려면 Alt 탭을 해서 실제로 방금 전 문장 실행이 끝났기 때문에 그 문장 실행 도중에 프롬프트 메시지를 성공적으로 출력해둔 상태라는 걸 여러분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괜찮아요? F10 누를 때마다 지금 노란 화살표로 강조하고 있는 그 코드를 실행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한 번 더 누르면 스캔F 호출식을 이제 계산할 겁니다. 사용자로부터 입력을 받기 시작할 거예요. 등등등 살짝 슬라이드 돌아가서 설명을 조금 이어서 해볼게요. 그래서 노란 화살표 내려가면서 그 위에 적혀 있었던 내용물이 다 실행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출력도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여기서부터는 스캔F 호출식이란 말이에요. F10을 누르면 사용자 입력을 받기 시작할 겁니다. 그리고 스캔F 호출식 계산은 언제 끝나냐? 예를 들면 사용자가 숫자 하나 고르고 엔터키를 칠 때까지는 하염없이 기다리다가 그 이후에나 끝이 나게 될 거예요. 그 이후에 여기 같은 경우는 넘버 자리에 그 숫자를 담으면서 끝이 나게 될 겁니다. 일단 지금은 예시로 3을 입력한다고 치고 여기서 이제 F10을 눌러서 이 문장을 실행을 시작해 봅시다. F10 누르면 노란 화살표는 사라졌어요. 그 다음에 까만 창으로 돌아옵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한테 물어보고 있는데 3하고 엔터를 치면 그러면 이제 7번째 줄 이 문장의 실행이 그제서야 끝이 나는 걸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인풋도 그렇고 스캔F도 그렇고 그 안에 아마 엄청 커다란 while문 들어있을 것 같아요. 아무튼 간에 사용자가 마지막 엔터키를 칠 때까지 얼마든지 기다려줄 수 있는 친구입니다. 그래서 기다렸어요. 기다리는 동안은 우리 프로그램은 계속 실행 중이었던 겁니다. 비록 다음 문장을 실행하는 건 아니긴 하지만 스캔F 내용물 어딘가에 있는 반복 흐름을 열심히 굴리고 있었을 거예요. 기다리고 있었을 겁니다. 그것까지 다 끝난 이후 시점에야 저 7번째 줄 실행이 다 끝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노란 화살표는 다시 돌아와서 8번째 줄 실행하기 직전 상태에 멈춰 있다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까지 하면은 우리 지금 의미 관점에서는 방금 전에 3하고 엔터 쳤잖아요. 그러면 넘버 자리에는 지금 3이 담겨 있을 것이다. 인트값 3이 담겨 있을 것이다 라고 얼마든지 유추를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걸 같이 한번 확인을 해봅시다. 자, 여러분 지금 코드 적는 창 왼쪽 아래 조사식 1이라는 탭이 있다면 조금 이따 그걸 써볼 예정이에요. 근데 얘가 안 보인다. 실수로 지웠다라면 컨트롤 D 눌렀다가 살짝 기다렸다 W를 누르면 저 조사식 1 탭을 다시 여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스샷에 보이는 왼쪽 아래에 있는 요걸 치시면 되는 거예요. 그걸 찾아주시면 되고 보시면 지금 여기인데 자 표가 하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름이랑 값이랑 형식을 우리가 입력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이름 자리에다가 뭔가를 적고 엔터를 치면 그거 계산한 결과값이 뭐냐, 그 다음에 그 자체의 형식이 뭐냐 그런 걸 얘기해 줄 수 있는 친구예요. 그 다음에 좀 더 정밀하게 말하면 이 조사식 기능은 여러분이 이름 자리에 수식을 적는 게 가능합니다. 우리가 방금 전에 얘기하기로는 7번째 줄 실행하면서 사용자가 만약에 3하고 엔터를 쳤다면 넘버 자리엔 3이 들어있을 것이다 라고 우리가 좀 추론을 했어요. 그게 진짜인지 아닌지를 여러분이 디버깅 도중에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게 해주는 게 이 조사식 기능입니다. 그래서 조사식 1 탭에서 이름 자리에 적당히 클릭하고 내가 지금 계산해 보고 싶은 수식을 하나를 적고 엔터키를 쳐보세요.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우리가 변수 넘버 자리에 3이 들어있는 게 맞냐 확인하기 위해서 수식 넘버를 적고 엔터키를 한번 쳐보도록 합시다. 자, 이거 여러분이 한번 해보세요. 뭐가 나오나 무슨 형식이라고 쓰고 말하고 있나를 확인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한번 해볼게요. 검사 항목 추가 넘버하고 엔터 치면 이런 느낌으로 나오는 걸 볼 수 있어요. 지금 시점에 지금 노란 화살표가 저기 가 있는 시점에 방금 사용자가 3하고 엔터 친 직후 시점에 수식 넘버를 계산하면 현재는 3이 담겨 있는 것 같아요. 계산 결과 값으로 3이 나옵니다. 따라서 변수 넘버 자리엔 3이 담겨 있는 것 같아요. 구체적으로는 int 형식 3이 담겨 있다라고 우리한테 얘기하는 것 같아요. 괜찮아요? 저 수식의 형식, C 동네에선 수식의 형식을 잰다 그랬잖아요. 수식 넘버는 int 형식 수식입니다 라고 우리한테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수식의 형식, 그 다음에 그 수식을 지금 당장 지금 노란 화살표 가리키고 있는 지금 시점에 계산하면 얻을 수 있는 결과값을 즉석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그리고 사실은 이 탭을 쓰면 지금 이 3자리를 더블 클릭하던가 하면 지금 메모리 위 넘버 자리에 3 말고 다른 거를 임의로 집어넣거나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메모리 조작이 가능해요. 조사식 기능을 쓰면. 자, 요거는 나중에 다시 해보도록 하고 일단은 다음으로 넘어가 봅시다. 그러면 내친 김에 하나를 더 해봅시다. 우리가 지금 프린트F랑 스캔F 두 가지를 배웠어요. 프린트F 그래요. 뭐 넘버 자리에 담겨 있는 값 가지고 뭐 %d 하면 10진수로 출력한다. 뭐 그 정도는 그래도 납득할 수 있어요. 근데 스캔F 같은 경우는 비슷하게 큰 따옴표로 표현한 다음에 뒤에다가 뭔가 인수를 추가로 집어넣는 것 같은데 그때는 그냥 넘버라고 적으면 안 되고 앰퍼샌드 넘버와 같이 적어야 된다라고 일단 주입식 교육을 당해 놓은 상태입니다. 일단 걔는 전체가 함수 출식이 맞단 말이에요. 스캔F 함수 출식입니다. 그 말은 수식 앰퍼샌드 넘버도 역시나 아무튼 유효한 C 수식일 거라고 여러분이 예측을 할 수 있을 거예요. 따라서 얘는 지금 조사식 탭은 수식을 우리가 잘 적고 엔터키를 치면 그게 무슨 형식 수식이며 계산 결과값이 뭐가 나오는지를 즉석에서 확인할 수 있는 친구니까 우리가 이전에 적어본 수식 앰퍼샌드 넘버를 여기다 집어넣어서 엔터키를 쳐서 이거 계산하면 그래서 구체적으로 무슨 값이 나오냐 무슨 형식 값이 나오냐를 재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걸 한번 확인해 봅시다. 자, 저도 한번 해볼게요. 여기다가 앰퍼샌드 쉬프트 7하면 적을 수 있죠. 앰퍼샌드 넘버 엔터 치면 지금 시점에 수식 앰퍼샌드 넘버를 계산한 결과값 및 그 수식의 형식을 확인할 수 있어요. 엔터를 치면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일단 값은 지금 0x 어쩌고 저쩌고라고 우리한테 표현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저 0x 어쩌고는 16진수 표현을 지금 우리한테 보여주고 있다 보시면 됩니다. 제가 막 그 나이차 같은 거 할 때 16진수로 20대라고 막 그런 소리 한 적 있잖아요. 그런 표현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직접 정한 적 없는 엄청나게 커다란 숫자가 튀어나오면 정상이에요. 그 다음에 제 지금 프로젝트에서 보여드리는 거랑 여러분 노트북, 여러분 실습실 컴퓨터에서 보는 숫자랑 달라도 되고 보통은 다를 겁니다. 그게 정상이에요. 그 다음에 형식 같은 경우는 잘은 모르겠지만 얘는 지금 int 형식이 아니라 int 별 형식입니다 라고 우리한테 얘기를 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아무튼 일반적인 숫자 형식은 아닌 것 같아 보입니다. 일단 그렇고 이런 0x 어쩌고 저쩌고가 나오면 성공이에요. 근데 저런 표현을 우리가 그 16진수로 20살 말고 다른 데서 우리가 구경해 본 적 있잖아요. 지난 학기에. 어디서 구경했냐면 우리 막 아이디값 뭐 메모리 위에 int 3이 뭐 어디에 있네, int 3이랑 int 4가 다세대 주택에 살고 있네 막 그딴 소리 한 적 있단 말이에요. 기억나요, 여러분?
안 날 수도 있어요. 아무튼 간에 그때 봤었던 것처럼 요 수식 앰퍼샌드 넘버를 계산한 결과값 역시나 그 당시의 ID 값과 동등한 메모리 위에, 구체적으로는 실행 중인 프로그램 메모리 위에 어떤 한 곳을 나타내는 위치 값이 맞습니다. 실제로 지금 메모리의 저 위치, 지금 저 스크린샷, 그러니까 요 수업 자료 만들 때 저 지금 숫자랑 제가 실제로 지금 실행하고 있을 때 숫자도 서로 다르긴 하지만 아무튼 지금 디버깅하고 있는, 지금 런타임에 돌입해 있는 요 C 프로그램 입장에서 본다면 걔의 메모리 위 저 번째 자리에는 진짜로 3이 담긴 인트 한 칸이 존재한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형식 자리에는 뭐 id 내지는 int 내지는 그런 게 들어있지 않고 int 별이라고 지금 대놓고 얘기하고 있는 것 같은 텐데 일단 요거는 지금은 그러려냐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말씀드릴게요. 앰퍼샌드 넘버 계산하면 뭔가 큰 숫자가 나와요. 이 큰 숫자는 메모리 위 저기입니다 라는 표현이에요. 위치값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현재 의미는 메모리 저 위치에는 진짜로 이 int 변수 넘버 자리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자리에는 현재 int 값 3이 담겨 있는 거예요. 를 의미한다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게 거짓말일 수도 있으니까 확인을 해보면 되겠죠. 자, 우리가 지금 실행 중인 프로그램의 메모리를 얼마든지 열어서 구경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main.c 바로 왼쪽에, 그러니까 밑에 오른쪽 이런 데 말고 바로 왼쪽에 메모리 1이라는 게 보이면 그걸 그냥 쓰시면 돼요. 걔가 안 보인다라면 컨트롤 D 하고 잠깐 쉬었다가 Y를 누르면 메모리 탭을 열어보실 수 있습니다. 요거 이전에 봤던 거죠. 그래갖고 엄청 큰 메모리 위에 예를 들면 7FF 어쩌고저쩌고 80 자리에는 숫자 40이 담겨 있어요와 같이 우리한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이 요 바로 위에 있는 주소창에다가 지금 수식 앰퍼샌드 넘버 계산하면 튀어나올 만한 그 길다란 위치값을 붙여넣기 해서 검색을 때려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메모리 위 앰퍼샌드 넘버에 해당하는 자리에 진짜로 3이 담겨 있나를 우리가 두 눈으로 확인을 해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걸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일단은 다행스럽게도 요 조사식은 복붙이 가능해요. 요 항목을 누르고 복사를 한 다음에 올라와서 붙여넣기를 하고 좀 다른 거 짜잘한 것도 적혀 있으니까 적당히 앞 뒤에 지워서 이렇게 0x 어쩌고저쩌고 표현만 남겨둔 채로 엔터키를 치면 이 프로그램 메모리 위 저 번째 자리에 무슨 값이 담겨 있나를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여기 두 자릿수로 끊어서 보여주고 있잖아요. 이건 지금 16진수로 보여주고 있다고 일단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의 목표는 지금 이 검색창에 엔터키를 쳤을 때 진짜로 메모리 위 그 번째 자리에 숫자 3이 들어있냐는 거예요. 3은 다행히도 16진수로 3이니까 032 보이냐를 확인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엔터키를 치시면 한번 쳐볼게요. 저도 진짜로 그 자리에 03이 들어있는 걸 볼 수 있어요. 메모리 위 저 자리에는 진짜로 int 값 3이 담겨 있습니다. 그 말은 메모리 위 저 자리는 지금 실제로는 변수 넘버에 대한 자리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넘버에 3을 담겠다. 메모리 바로 저 위치에다 3을 담겠다라는 의미가 돼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의미로서 우리가 지금 앰퍼샌드 넘버라는 거를 납득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여기까지 찾으셨다면 성공입니다. 그래서 엄청 많은 숫자이긴 한데 검색을 때리면 얼마든지 03이 들어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한 단계를 더 해봅시다. 자, 지금은 03이 들어있는데 우리가 조사식 탭을 쓰면 지금 조사식 탭에 넘버 3 인트 적혀 있는 곳 있잖아요. 거기서 3 적혀 있는 부분을 더블 클릭하면 지금 넘버 자리에 3 대신 다른 거를 담는 게 가능해요. 조금 더 큰 숫자를 담는다 칩시다. 16진수 표현으로 1, 2, 3, 4, 5, 6, 7, 8을 담겠어와 같이 적고 엔터키를 쳐보시는 게 가능할 거예요. 그러면 메모리 위 인트 변수 넘버 자리에 16진수 1, 2, 3, 4, 5, 6, 7, 8을 담겠다라는 게 됩니다. 그래서 이건 같이 한번 해봅시다. 저도 해볼게요. 여기 더블 클릭하면 0x 1, 2, 3, 4, 5, 6, 7, 8 하고 엔터키를 치면 쳐볼게요. 치면 이런 느낌으로 나오는 걸 볼 수 있어요. 일단 빨강색으로 지금 바뀌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아까 03 적혀있던 부분은 지금은 잘은 모르겠지만 7, 8이 담겨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근데 그 뒤에는 이제 5, 6, 3, 4, 1, 2 순서대로
뭔가 사람이 숫자를 표현할 때랑은 반대 순서로 지금 각각의 자릿수를 나열을 해서 담고 있는 걸 목격하실 수 있을 거예요. 일단 그거는 뭐 적는 방법의 차이인 것 같고, 아무튼 간에 조사식 탭을 써서 우리는 성공적으로 원래 3 담겨 있었던 자리에 1, 2, 3, 4, 5, 6, 7, 8을 담았다라 말할 수 있어요. 좀 더 정밀하게 말하면 방금 전에는 0, 3이 담겨 있던 게 아니라 0, 3, 0, 0, 0, 0, 0, 0, 우리식으로 다시 순서 바꿔서 읽으면 0, 0, 0, 0, 0, 0, 0, 3이 담겨 있었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정답이 되겠죠. 방금 전엔 진짜로 그랬습니다. 다시 보여드릴게요. 얘 원래는 3 담겨 있었잖아요. 이 3은 사실은 0, 3, 0, 0, 0, 0, 0, 0이 담겨 있었던 거예요. 거꾸로 읽으면 우리가 읽는 순서 그대로 볼 수 있는 거고요. 자, 이 순서 자체는 여러분 그 바이트라는 단어 들어본 적 있을 거잖아요. 하드디스크 같은 거 아니면 전송 속도라든가 그런 거 할 때 바이트라는 표현 본 적 있잖아요. 바이트는 1바이트는 8비트를 얘기하는 거죠. 그다음에 우린 지금 16진수 표현을 쓰고 있으니까 16진수면 0에서부터 15까지를 쓸 수 있는 겁니다. 16가지 경우의 수예요. 달리 말하면 2의 4승만큼의 경우의 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4비트만큼을 16진수 한 자리로 표현할 수 있고, 여긴 지금 16진수 두 자리씩 끊어 읽는다라는 건 8비트씩 끊어 읽는다라는 얘기가 돼요. 따라서 1바이트씩 지금 우리가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한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긴 한데 여러분이 원한다면은 요 메모리 탭 우클릭을 하면 이걸 1바이트 단위로 읽지 말고 예를 들면 4바이트 단위로 읽어줘와 같이 얘기를 하는 게 가능해요. 그러면 그 바이트 바로 뒤 바이트 등등해서 4바이트 단위로 끊어서 우리 눈에 보기에 편하게 순서를 바꿔가지고 이렇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메모리 위 저 자리 4바이트만큼에는 지금 인트값 3이 담겨 있다. 그 다음에 요거를 조사식 탭에서 16진수 8자리로 해서 바꾸면 실제로 1, 2, 3, 4, 5, 6, 7, 8이 딱 요 자리에 들어가는 걸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아무튼 우리 사람이 키보드로 적을 때의 순서랑 자릿수 순서랑 컴퓨터 본인이 메모리 위에다가 적는 순서가 반대긴 하지만 아무튼 잘 적고 있는 것 같아 보입니다. 자, 그래서 반대인 것 같은데 그거 제외하면 잘 바뀌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1, 2, 3, 4, 5, 6, 7, 8 담아둔 채로 다음 단계로 넘어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빨간 글씨로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것도 살짝 구경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자, 요쯤에서 살짝 정리하면 F10을 눌러가면서 여러분이 비주얼 스튜디오에서 디버깅이란 걸 해볼 수 있어요. 얘는 구체적으로 일단 그 프로그램 실행을 시작해요. 런타임에 돌입을 합니다. 돌입해놓고 이 메인 함수 정의 연운 중괄호 부분부터 해서 코드를 한 단계씩 차근차근 실행을 하는 게 가능해요. 요거 찔끔 실행하고 다시 멈추고 F10 누를 때까지 기다렸다가 또 누르면 또 문장 하나 실행하고 또 멈추고 와 같이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주로 얘는 문장 단위로 여러분이 F10을 눌렀을 때 실행을 시켜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게 기본적인 디버깅 방법이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여러 기능들 중에 조사식 기능을 써봤어요. 조사식 탭을 쓰면 여러분은 지금 시점에 노란 화살표 딱 여기까지 진입한 시점, 이제까지 저런 문장들 실행했고 이런 데이터 흐름들이 발생한 시점에 수식 뭐를 계산하면 뭐가 튀어나오냐를 즉석에서 계산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얘는 주로 여러분이 내 프로그램의 데이터 흐름이 이전에 잘 발생했냐를 관찰하는 데 쓰실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아까 전에 빨강색으로 1, 2, 3, 4, 5, 6, 7, 8이라고 보여줬던 건 방금 전에 딱 메모리 요 자리에 또는 조사식 요 자리에 데이터 변경이 발생했다, 데이터 흐름이 발생했다라는 걸 강조해서 보여준다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조사식 탭에는 아무튼 수식을 적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혹시나 3 더하기 5가 뭐였지? 이런 거 궁금해 갖고 엔터키 치면 즉석에서 3 더하기 5를 계산해서 인트가 8 나옵니다라고 얼마든지 우리한테 얘기해 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간단하게 마치 우리 파이썬에서 인터랙티브를 쓰듯이 C 동네에서 이 수식 계산하면 무슨 형식 무슨 값 나올까? 이 수식 자체의 형식은 뭐냐? 같은 거를 판별하는 용도로도 이 조사식 탭을 절찬리에 이용을 해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그건 그렇고, 자, 여기다가 이제 수식 적는 자리에다가 넘버 같은 이름을, 변수 이름 같은 걸 적어둔 경우에는 여러분이 그 값 자리를 더블 클릭해서 원래 3 담겨 있었는데 그거를 완전히 다른 숫자로 바꿔치기 한다거나 하는 게 가능해요. 메모리 조작을 하는 거죠. 일종의 해킹을 하는 겁니다. 그걸 할 수 있게 해줘요. 그 다음에 메모리 탭을 구경해 봤습니다. 파이썬에서도 본 것 같긴 한데 아무튼 또 구경해 봤어요. 얘는 값들을 이 실행 중인 프로그램의 메모리 위에 나열되어 있는 그대로 관람하는 게 가능해요. 다만
적는 순서가 사람이랑 반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135라고 적으면 5가 가장 작은 자릿수잖아요. 사람은 가장 작은 자릿수가 가장 오른쪽으로 오도록 만듭니다. 근데 컴퓨터는 일단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환경에서는 가장 작은 자릿수가 가장 앞에 오도록, 왼쪽에 오도록, 위에 오도록 만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제외하면 뭐 있는 그대로 1, 2, 3, 4, 5, 6, 7, 8 기록하는 게 가능할 것 같아요. 그래서 요 메모리 탭 우클릭해서 4바이트 단위로 끊어 읽겠네, 8바이트 단위로 끊어 읽겠네 하면 우리 눈에 보기 편한 형태로 다시 줄 맞춰서 보여줄 겁니다. 아무튼 그것까지 해볼 수 있고, 자 그럼 이제 현재 넘버 자리는 1, 2, 3, 4, 5, 6, 7, 8 16준수로 담겨 있는 상태예요. 그 다음에 우리 밑에는 지금 썸은 0 세미콜론부터 해서 1부터 넘버 사이에 모든 숫자들을 다 더한 수를 최종적으로 출력하는 코드 덩어리가 아직 남아 있습니다. 이 시점에 여러분이 F10을 조금씩 눌러가면서 노란 화살표 가리키고 있는 그 문장 실행해보고 그 다음 문장 실행해보고를 몇 번 진행을 해보세요. 그래서 그 아래 기다리고 있는 수식문, 와일문 각 단계를 살짝 실행해 봅시다. 그렇게 실행하면서 조사식 창 내지는 메모리 창 내용이 내가 예상하는 대로 변하고 있냐, 예를 들면 썸 값이 계속 누적되고 있냐, 넘버 값이 1씩 잘 빠지고 있냐, 그럴 때마다 조사식 탭이라든가 등등이 빨강색으로 강조 표시되고 있냐를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while문을 실행하는 도중에 요 순차 분기 반복 중에 반복 흐름이 잘 흘러가고 있냐를 관찰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기억납니까? 순차가 가장 중요하다 그랬고, 분기는 어떤 문장을 실행하거나 실행하지 않을 수 있게 해주는 거였고, 반복은 어떤 문장을 여러 번 실행할 수도 있게 해주는 거잖아요. 0번 또는 1번 또는 여러 번입니다. 그래서 기능적인 측면에서 분기는 스킵을 할 수 있게 해주는 거고, 반복은 돌아갈 수 있게 해준다라는 얘기를 했었어요. 1학기 때 내용입니다. 그것도 4주차 내용이었던 걸로 기억해요. 순차 분기 반복. 이번 주에 했으니까요, 제가. 아무튼 간에 그 돌아간다라고 했는데, 좀 더 우리가 의인화해서 얘기한다면, 이건 지금 보여드릴게요. 제가 여기서 F10을 계속 누른다면 이제 main.c로 가서 지금 여기서 스타트 할 거예요. 썸에는 이제 0이 담겨 있습니다. while문 이제 실행을 시작할 거예요. 넘버는 지금 1, 2, 3, 4, 5, 6, 7, 8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느낌으로 노란 화살표가 보통은 F10 누를 때마다 순차에 맞게 내려가다가 while문에 닿는 중괄호를 만나면, 그러니까 while문 내용물 실행이 한 번이 끝나면 다시 돌아가는 걸 볼 수 있어요. 노란 화살표의 흐름이 역행을 하는 걸 여러분이 직관적으로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F10을 열심히 눌러도 마치 쳇바퀴 돌듯이 노란 화살표가 쭉 내려갔다가 휙 올라가고 쭉 내려갔다가 휙 올라가고 하는 걸 관찰할 수 있어요. 그때마다 썸 값은 계속 누적이 될 거고 넘버 값은 계속 1씩 빠질 겁니다. 그래서 넘버에 담겨있는 값이 0이 될 때까지, 따라서 약 몇 번입니까? 지금 이게 지금 3억 정도가 지금 남아있어요. 넘버에는 3억 정도가 담겨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F10을 12억 번 정도 누르시면 1부터 3억 어쩌고까지 계산 결과를 최종적으로 출력을 해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약 12억 번 정도 눌러야지 전체 while문 실행이 끝이 나는 상황입니다. 근데 여러분이 나 이거 다음 단계 디버깅 해보고 싶은데 하는 상황에서는 우리 데이터를 조작할 수 있다 그랬잖아요. 여러분이 원한다면 내 프로그램의 코드, 실행 흐름도 얼마든지 조작을 할 수 있어요. 그 조작하는 방법은 지금 main.c에 보이고 있는 저 노란 화살표를 붙잡고 드래그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여기 보이는 대로, 자 일단 노란 화살표를 닿는 중괄호 부분에다 맞춰놓고 그 다음에 얘를 눌러서 클릭을 해서 바로 그 다음 문장에 해당하는 줄로 드랍을 해보세요. 그러면 이제는 F10을 누르면 while문의 다음 문장을 실행하게 될 겁니다. 노란 화살표의 위치가 순간이동 돼버린 거예요. 와 같이 실행 흐름도 조작이 가능합니다. 까지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하면 데이터 조작이랑 코드 조작을 디버깅 도중에 하는 방법을 소개를 한 거고, 이제는 우리가 F10 한 번 누르고 두 번 누르고 한 번 더 누르면 이 전체 프로그램 실행을 끝을 내보는 게 가능할 거예요. 일단 지금은 F10을 누르면 변수 썸에 담겨 있는 값이 출력이 될 겁니다. 막 방금 전에 3억씩 연거푸 더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놓고 보면
원래대로라면 3하고 엔터 쳤으면 6이 나와야 정상인데 지금은 되게 이상한 음수가 튀어나오는 걸 구경하실 수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출력이 끝났고 F10 한 번 더 누르면 리턴 0, 리턴문 실행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마지막으로 F10을 누르면 이제 내 프로그램 전체 실행이 끝이 나는 것까지 구경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F10 누르면 진짜로 디버깅이 끝이 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왜냐? 런타임이 끝이 나기 때문이에요. 내 프로그램 실행이 끝이 나기 때문이에요. 거기까지 확인을 해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디버깅이 끝나면 성공입니다. 자, 요거는 저만 한번 해볼게요. 지금 여러분 세팅 나눠 드릴 때 제가 설정 하나를 락을 걸어 놓고 나눠 드렸었는데 그거를 살짝만 자, 요거는 안 보셔도 됩니다. 요거를 살짝만 해제하고 요거 내용물 진행하고 해서, 자, 방금 전에 해제한 코드는 제가 작성한 .c 파일 내용물만 디버깅을 하겠다라는 옵션을 방금 전에 해제를 했어요.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 필요하다면 다른 사람이 짠 코드 내용물도 우리가 거기까지 노란 화살표를 갖다 대고 내용물을 구경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는 지금 그렇게 해제를 해둔 상태에서 이제 곧 메인 내용물 마지막 문장 실행을 끝을 낼 거예요. 그래서 의미 관점에서는 이제 우리 프로그램 본문 실행이 끝이 나는 겁니다. 방금 전까지는 요 닫는 중괄호에 F10을 누르면 디버깅이 끝났어요. 우리 프로그램 실행이 끝났어요. 그렇긴 한데 여기서 F10을 누르면 무슨 일이 발생하냐면, 자, 이런 느낌으로 지금 우리가 적은 적 없는 요상한 코드가 지금 튀어나오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얘는 심지어 .c 파일도 아닙니다. exe_common.inl이라고 해요. 뭔가 코드 비슷한 뭔가를 대신 보여주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뭔가 닫는 중괄호에 노란 화살표 갖다 대 있고, 그 말은 방금 전까지 요 위에 코드를 실행하고 있었다라는 의미인 것 같고, 여기에 지금 우리가 직접 함수 정의를 적은 그 함수 메인에 대한 함수 호출식이 적혀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자, 얘는 우리가 짠 코드는 아닙니다. 윈도우 동네에서는 그 C 프로그램을 원활하게 실행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C 런타임 안에 우리가 만들어 놓은 함수 메인을 실질적으로 호출하기 위한 함수 호출식도 들어있다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C 런타임은 우리가 .exe 파일을 더블 클릭하면 걔가 원활하게 실행되기 위한 여러 가지 준비들, 예를 들면 뭐 그런 것들을 할 수 있겠죠. 뭐 파이썬으로 치면 임포트 문이라든가 아니면 적절한 값 빌트인 모듈처럼 적절한 것들 미리 준비해 두는, 데이터 측면에서 준비해 두는 과정이라든가를 먼저 수행하고 이제 다 됐다, 스탠바이다 라면 그때 이제 우리가 준비해 둔 메인 함수 내용물 실행을 시작하도록 그렇게 구성되어 있다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메인 내용물 실행이 끝나면 그 이후에 적절한 정리 작업을 수행하고 진짜로 최종적으로 프로그램 실행을 끝내도록 그런 것들이 마련되어 있다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적혀 있는 내용물들은 전부 다 방금 말한 그 C 런타임 시스템 안에 들어있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얘네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적당히 메인 함수 정의만 함으로써 윈도우에서 잘 동작하는 C 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실행을 해볼 수가 있게 된다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방금 구경했던 메인 호출식 같은 것들은 진짜로 .c 파일에 적혀있는 내용은 아니기는 해요. 그렇긴 한데 이런 내용물들이 실제로 C 런타임에 존재하는 건 맞습니다. 사용자가 .exe 파일 더블 클릭하거나 컨트롤 F5 눌러서 빌드가 성공적으로 끝났을 때, 그래서 내 프로그램 본문에 해당하는 코드를 실행하기 직전 타이밍에 꽤나 다양한 작업들을 먼저 수행해 주는 거는 맞아요. 끝난 다음에 정리도 알아서 잘 해줍니다. 그리고 이런 작업들은 당연스럽게도 예를 들면 우리 지금 까만 창 열심히 띄워주고 있잖아요. 그 까만 창을 띄운다라는 코드를 우리는 적어본 적이 없어요. 근데 더블 클릭할 때마다 까만 창을 먼저 띄워주고 그 다음에 뭐 프린트를 하네 뭐네를 하고 있습니다. 그 까만 창을 띄운다라는 것도 역시나 어딘가에는 코드로 적혀 있어야 되는 거고, 그런 애들도 우리의 메인 내용을 실행하기 이전 시점에 C 런타임만 어딘가에서 실제로 동작하고 있다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더블 클릭할 때마다 새로운 검은 창을 열도록 되어 있습니다. 등등등과 같이 엄청 다양한 작업들을 해주는데 문제는
윈도우 동네에서의 까만 창이랑 맥 동네에서 리눅스 동네에서의 까만 창은 그 생김새라든가 여는 방법이라든가 등등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심지어 똑같은 윈도우라고 해도 32비트 버전이냐 64비트 버전이냐에 따라서도 엄청 많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 때문에 C 동네에서는 이런 C 프로그램을 만드는 시점에, 달리 말하면 컴파일을 수행하는 시점에 결과적으로 지금 만드는 프로그램을 어떤 환경에서 어떤 시스템 위에서 실행할 거냐를 먼저 정한 다음에 그거에 특화된 버전의 C 프로그램을 만들고 있다라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서로 각각 다른 결과 파일, executable 파일을 만들게 된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파이썬도 보면, 다운로드 보면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윈도우스 11 쓰고 있다 보니까 마우스 갖다 대면 윈도우용 파이썬 인터프리터를 다운로드 받아보세요 라고 소개를 하고 있어요. 그렇긴 한데, 그래서 다른 여러분이 원하신다면 동일한 파이썬 인터프리터긴 하지만, C 프로그램이에요. 파이썬 인터프리터는 동일한 C 프로그램이긴 하지만 윈도우용으로 컴파일해둔 버전, 맥용으로 컴파일해둔 버전, 리눅스용 버전들 중에 하나를 실제로 그 파이썬 인터프리터를 실행할 내 노트북에 알맞는 하나를 골라갖고 다운로드를 했었다 보시면 돼요. C 동네에서는 그게 기본입니다. C 런타임이 까만 창을 처음에 띄워주거나 하는 그런 서비스를 제공해줘야 우리의 프린트F, 스캔F, 호출식 같은 게 잘 동작하는데, 그거는 우리가 직접 적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메인 호출하기 이전 시점에 C 런타임이 챙겨주는 겁니다. 근데 동네마다 그런 걸 챙겨주는 방식 같은 게 다 다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우리가 지금 만들려는 C 프로그램은 각각 윈도우용, 맥용 등등 또는 CPU 뭐냐 버전에 따라서 아무튼 결과적으로 C 런타임의 차이에 따라서 서로 다르게 컴파일하도록 그렇게 기본적으로 전제되어 있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당시에 윈도우용이면 윈도우용, 맥용이면 맥용 따로따로 다운로드했던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우리가 당시에 다운로드했던 파이썬 인터프리터는 어엿한 하나의 C 프로그램이기 때문이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 정도로 봐주시면 좋겠고, 그래서 여기까지 하면 일단 마지막 슬라이드입니다. 오늘 빠르게 집에 가겠는데? 그래서 아까 살짝 등장했는데 오늘 제목이 선언이잖아요. 간단하게만 읊어놓고 한 3분 내지 5분이면 될 것 같아요. 읊어놓고 다음 시간에 이제 이 선언이라는 친구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탐구를 해볼게요. 자, 일단 선언은 영어로 declaration 정도로 부릅니다. declare가 선언하다라는 뜻이잖아요. 그 다음에 선언이라고 하면 비록 한자가 다르기는 하지만 먼저 말해둔다 그런 느낌으로 여러분이 받아들이는 게 가능할 겁니다. 우리 2주차 때 C 동네에서는 어떤 수식의 형식 항상 무조건 먼저 도입돼 있어야 된다, 내지는 결정해둬야 된다라는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새로운 그냥 파이썬에서는 넘버는 3 해놨다가 넘버는 안녕하세요 해도 전혀 상관이 없었습니다. 파이썬 동네는 각각의 이름에 대해서 여기다 나중에 무슨 형식 값만 담을 거야 그런 식으로 정하는 게 원론적으로 불가능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그냥 무슨 값 담겠어, 지금은 이런 값 담겠어, 그냥 할당문 적었던 겁니다. 근데 C 동네에서는 그런 느낌으로, 자, 할당문을 적는 이유들 중에 하나가 새로운 이름을 등재해갖고 써먹는 거잖아요. 등재돼 있지 않으면 등재하는 거잖아요. C 동네에서 우리가 나 지금 숫자 2개를 다뤄야 돼. 그렇기 때문에 숫자 2개를 담아두기 위한 새로운 이름을 도입해야 돼 하는 상황에서 여러분은 단순히 A는 3, B는 5 한다고 그걸 해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새로운 이름을 도입할 땐 반드시 그 이름의 형식, 나중에 그 이름을 수식으로서 적었을 때의 형식을 반드시 먼저 정해놓고 스타트를 해야 됩니다. 그 반드시 먼저에 해당하는 게 우리는 요 선언이라는 내가 적을 수 있는 것들 중에 하나를 적어둠으로써 표현된다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이런 식으로, 자, 일단 선언 한 줄에다가 선언 하나에다가 컴마를 찍어가면서 두 이름을 도입하는 게 가능합니다. 그거에 대한 예시가 여기 지금 적겠다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만약에 이렇게 잘 선언을 적어뒀다면 우리는 그 이름을 얼마든지 나중에 수식으로서 유효하게 적을 수 있어요. 그 다음에 그 수식의 형식은 선언에 적어둔 바로 그 형식과 반드시 항상 일치합니다. 기본적으로는 그래요. 그런 상황이고, 그 다음에 여러분이 원한다면 이런 느낌으로 인트 형식이 아닌 다른 형식, 새로운 이름을 도입하는 것도 얼마든지 가능해요.
인 것 같고, 그 다음에 다행스럽게도 비주얼 스튜디오는 이 선언을 본인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선언 적는 방법, 읽는 방법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내가 어떤 이름, 어떤 수식 등등의 마우스를 갖다 댈 때마다 걔의 형식이 뭐냐를 항상 툴팁으로 잘 보여주도록 설계되어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이런 식으로 프린트F라든가 메인이라든가 구경해 본 적 있잖아요. 저런 모든 이름들, 저게 만약 유효한 이름이라면 무조건 걔의 형식이 이렇게 툴팁으로 튀어나온다 보시면 돼요. 파이썬은 절대로 그렇지 않고 C는 반드시 이렇습니다. 파이썬에서 형식은 값에 붙어요. 메모리 위에 적혀 있습니다. 메모리 여기 담겨 있는 값 인트 형식 값이에요 라고 적혀 있어요. C는 절대 그렇지 않고 C는 대신에 이름에 각각 붙어 있어요. .c 파일에서 정합니다. 그 다음에 컴파일 타임에 이거를 활용한다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적혀 있는 상황에서 우리의 C 컴파일러는 이런 느낌의 코드를 컴파일할 때 이런 느낌의 C 코드를 컴파일할 때 지금 이 덧셈은 플롯 더하기 인트 덧셈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플롯 덧셈을 해야 되는구나. 그 다음에 그거를 결과적으로 썸에다 담는 거니까 플롯 형식 값에 대한 인트 형식 값을 구해서 담아야 되는구나 라는 거를 파악을 해서 그거에 해당하는 적절한 코드 덩어리, 요약해둔 코드 덩어리를 만들어서 그거를 .exe 파일에 우겨놓도록 진행한다 보시면 돼요. 그게 컴파일의 본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 위에서부터 쭉 읽어 내려가기 때문에 예를 들면 선언을 아래다 적어 놓고 그 이름을 여기서 사용한다든가 하면 기본적으로 오류가 난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다 보니까 일단 선언, 먼저 선자라고 그냥 오해를 해서 곡해를 해서 내가 지금 나중에 사용할 이름들에 대한 선언을 위에다 일단 몰아 적어 놓고 스타트 하면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자, 이건 파이썬 동네랑 비슷하죠. 파이썬 동네에서도 우리 보통 예를 들면 뭐 템포는 2 하고 엔터를 미리 쳐두고 스타트 한다든가 같이 그 당시에도 이런 습관은 잘 들여놨었어요. 다만 여기선 거기서 추가로 지금 2를 담고 스타트 한다 뿐만 아니라 인트 형식 값을 다룰 거고 2를 처음에 담아놓고 스타트 하겠다와 같이 형식까지 먼저 정해놓고 넘어간다라고 이것만 더 붙여두시면 됩니다. 거기까지 하면 이제 선언이 되는 거예요. 지금 여기 적혀있는 이 두 줄은 유효한 C 선언이 맞습니다. 반면 이런 거는 유효한 C 선언이 아니게 되는 거고요. 얘는 그냥 수식에다가 세미콜론 적어놓은 거예요. 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정도만 오늘 띄워놓고 요거에 대한 본격적인 의미는 다음 시간에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는 늦게 온 친구들 있으니까 다시 말씀드릴게요. 다음 주는 우리 반도 전원 출석으로 간주할 거예요. 안 오셔도 됩니다. 유튜브 에디션으로 보셔도 돼요. 그 다음에 화요일 반 친구들은 다음 주 화요일이 국군의 날 공휴일이기 때문에 일단 자동으로 전원 출석으로 간주할 겁니다. 그렇기는 한데 몇몇 화요일 반 친구들이 금요일에 생방송을 들으러 우리 여기 실습실로 올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막 이거 나 안 가면 저 앞에 있는 사람이 서운해하겠지? 그런 생각 1도 가지지 않으셔도 돼요. 여러분 9시 반에 여기 몇 명 앉아 있었는지 아십니까? 9시 20분엔 한 명 앉아 있었어요. 아무튼 간에 너무 그런 거 걱정하지 마시고 여러분 자유에 맞게 하시면 돼요. 여러분이 너무 많이 오시면 이제 그리고 화요일 반 친구들도 많이 오게 되면 오히려 자리가 꽉 차버릴 수 있으니까 내가 결석함으로써 내가 유튜브 에디션을 고름으로써 화요일 반 친구들한테 자리를 하나 양보한다라고 긍정적인 마인드로 다음 주 금요일은 쉬셔도 됩니다. 아무튼 오셔도 되고 안 오셔도 되는 그런 느낌으로 갈게요. 진도는 나갈 거예요. 오늘 나온 내용의 연장선에서 선언 두 번째 시간이랍시고 3시간짜리 재밌는 거를 구경해 볼 겁니다. 그 정도를 일단 해두고 궁금한 거 있으면 물어보시고 늦게 와서 출석 못 찍었다 얘기해 주시고 그렇지 않은 친구들은 일단 집에 가도록 합시다.